남편은 비웃으며 말했다. 크리스마스 저녁 식사에 내 전 여자친구가 올 거야. 어색하게 만들지 않도록 해. 이번 한 번만이라도 얌전히 굴라고. 나는 물론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말이 비수처럼 가슴에 꽂히지 않은 척하면서 그가 몰랐던 것은 나 역시 나만의 손님을 초대했다는 사실이었다. 초인종이 울렸을 때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고 방 안은 죽은 듯이 고요해졌다. 분위기 썰렁하게 만들지 마. 이번 한 번만이라도 얌전히 좀 있어. 권현주는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지도 않은 채 그렇게 말했다. 그저 위스키 잔을 들어 한 모금 더 마실 뿐이었다. 마치 내가 그의 드라이클리닝을 찾아오라고 상기시키는 것처럼 크리스마스 저녁 식사에 그의 전 여자친구를 초대해야 한다는 사실을 아무렇지 않게 통보했다. 나는 우리가 사는 한남동의 고급 아파트에서 행주를 든 채 서 있었다. 그가 거의 입에도 대지 않은 저녁 식사 접시를 설거지하느라 손은 아직 축축했다. 순간 나는 움직일 수도 숨을 쉴 수도 없었다. 그 말들은 독처럼 우리 사이에 떠다녔다. 이번 한 번만이라도 얌전히 굴라고. 마치 내가 문제인 것처럼. 마치 내가 끊임없이 교정받아야 하는 통제불능의 아이인 것처럼. 4년 동안 그의 기대에 맞추기 위해 스스로를 끝없이 위축시켜온 그의 아내가 아니라. 물론이죠, 여보. 내 목소리는 완벽하게 상냥했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요. 그는 마침내 고개를 들고 한때 내 심장을 뛰게 했던 그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어 보였다. 이제 그 미소는 내 속을 뒤집어 놓는다. 왜냐하면 현준이 모르는 것, 그가 절대로 알 리 없는 사실은 내가 이미 그의 휴대폰을 봤다는 것이다. 나는 한유나가 크리스마스 저녁 식사에 정말로 오는 이유를 정확히 알고 있다. 그리고 나 역시 누군가를 초대했다. 하지만 이야기가 너무 앞서갔다. 내가 어떻게 이런 여자가 되었는지, 명품 주방에 서서 완벽한 예의 뒤에 복수를 계획하며 미소로 굴욕을 삼키는 여자가 되었는지 정확히 보여주기 위해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자. 4년 전 나는 권현준이 청혼했을 때 로또에 당첨되었다고 생각했다. 우리는 기업 후원 행사에서 만났다. 나는 얼음 조각상이 녹지 않도록, 샴페인이 계속 공급되도록, 자선 경매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행사를 총괄하고 있었다. 그가 애널리스트로 일하는 투자회사 MBK 파트너스를 대표하여 그 자리에 있었다. 맞춤 정장의 잘생긴 외모, 대대로 부유한 집안과 SKY 대학 학위에서 나오는 자신감.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매력적일 수 있는 그는 마치 주식 포트폴리오를 관리하듯 집중적인 강도로 나에게 구애했다. 내 사무실로 배달되는 꽃,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레스토랑 예약, 그의 가족이 소유한 가평의 별장으로의 주말 여행. 그는 내가 특별하고 선택받았으며 이 서울에서 나만이 중요한 여자인 것처럼 느끼게 했다. 6개월 후 그는 청혼했다. 그로부터 1년 후 우리는 그의 어머니가 마지막 디테일까지 계획한 결혼식장에서 결혼했다. 장소는 그의 부모님이 비용을 댔고 하객 명단에는 내 친구들보다 그의 동료들이 더 많았다. 그때 그 패턴을 알아차렸어야 했다. 하지만 나는 어렸고 그의 31살에 나는 26살이었다. 나는 그의 통제를 보살핌으로 그의 소유욕을 헌신으로 착각했다. 변화는 작고 미묘한 제안에서 시작되어 확고한 의견이 되었고 이내 무언의 규칙이 되었다. 업무 저녁 식사에 그 원피스는 좀 과한 거 아니야? 좀 더 보수적인 걸로 입는 게 어때? 내 친구들 좋은 애들이긴 한데 우리랑은 좀 수준이 안 맞는 것 같아. 우리 둘의 커리어에 모두 도움이 되는 관계를 만드는 데 집중하는 게 어때? 이벤트 기획은 싱글 여자들한테나 괜찮지. 이제 내 아내가 됐으니 일할 필요 없어. 우리 돈 때문에 일하는 거 아니잖아. 그리고 솔직히 아름아, 남의 생일 파티나 계획하는 게 진짜 커리어라고 하긴 좀 그렇지 않아? 마지막 말은 우리 결혼 8개월 차에 나왔다. 나는 3년 동안 일했던 부티크 회사에서 수석 코디네이터로 승진한 참이었다. 나는 내 일을 사랑했다. 창의력, 문제 해결, 완벽한 행사를 성공시켰을 때의 만족감. 하지만 현주는 퇴사를 업그레이드, 특권으로 포장했다. 집에 있어. 그가 말했다. 아파트 관리하고 내 아내가 되어줘. 그게 네가 원하는 거 아니야? 나는 좋은 아내가 되고 싶었다. 그가 나를 자랑스러워하길 바랐다. 그래서 나는 그만뒀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난 지금 나는 집이라기보다는 쇼룸처럼 느껴지는 이 아름다운 아파트에서 하루를 보낸다. 모든 것이 회색과 크림 색조다. 세련되고 성숙하며 비싸다. 내 취향이 아닌 현준의 취향이다. 나였다면 색을 선택했을 것이다. 따뜻한 테라코타, 깊은 푸른색.
생기가 넘치는 어떤 것이든. 하지만 현주는 유색 계열은 구식이고 촌스럽다고 했고, 그래서 우리는 그의 미학을 따랐다. 나는 현준의 동료들과 그 아내들을 위한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집을 꾸미고 재정리하며 시간을 보낸다. 그 아내들은 항상 정중하고 친절하지만 거기에는 거리가 있다. 그들은 자신들의 커리어, 법률, 의료, 금융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러다 나에게로 고개를 돌려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묻고 나는 전업주부예요 라고 대답해야 한다. 그러면 그들의 표정에서 무언가 바뀌는 것을 본다. 동정일까 아니면 판단일까? 나는 결코 확신할 수 없다. 현주는 이제 대부분 밤늦게 귀가한다. 야근 때문에라고 말하지만 어떤 거래가 밤9시나 10시까지 그의 주의를 요구하는지는 절대 설명하지 않는다. 나는 묻지 않는 법을 배웠다. 한 번은 그가 정말로 그렇게까지 사무실에 있어야 하는지 물었다가 그의 목소리에 날이 섰다. 분노는 아니지만 경고처럼 느껴지는 그런 날카로움이었다. 아름아, 난 우리의 미래를 만들고 있는 거야. 이 생활이 저절로 유지되는 줄 알아? 이 아파트, 차, 내 신용카드, 누군가는 실제로 일을 해야지. 그래서 나는 묻는 것을 그만뒀다. 대신 나는 완벽한 아내가 되었다. 그가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저녁 식사가 준비되도록 배웠다. 아파트를 잡지에 나오는 것처럼 완벽하게 유지하는 법을 배웠다. 그가 선호하는 방식으로 옷을 입는 법을 배웠다. 그의 동료 아내들이 소송과 수술, 시장 동향에 대해 토론하는 동안 그의 업무 저녁 식사에서 미소 짓고 고개를 끄덕이는 법을 배웠다. 나는 나 자신을 더 작게 만드는 법을 배웠다. 오늘 밤은 다를 예정이었다. 10월 20일, 기념일도 생일도 아니지만 나는 뭔가 좋은 것을 하고 싶었다. 오후 내내 현준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했다. 레몬버터 소스를 곁들인 연어 스테이크, 파마산 치즈를 뿌린 아스파라거스 구이, 직접 만든 버섯솥밥. 나는 우리의 결혼 예물 식기 세트로 식탁을 차렸다. 그의 부모님이 주신 금태가 둘러진 하얀 자기. 나는 촛불을 켜고 와인 한 병을 열고 그가 좋아하던 네이비색 원피스를 입었다. 현주는 9시 14분에 문을 열고 들어왔다. 식탁은 거의 쳐다보지도 않고 곧장 혼바로 향했다. 그리고 그는 유나에 대해 말했다. 한유나, 대학 시절 사귀었던 전 여자친구. 우리를 만나기 전 2년 동안 사귀었던 그 여자. 나는 그녀에 대해 알고 있었다. 현주는 가끔 그녀를 언급했는데 항상 향수에 젖은 어조로. 마치 그녀가 내 마음속에서는 나와 다른 차지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것 같았다. 유나는 기술 분야가 과대평가되었다고 생각해. 유나가 이 레스토랑을 추천했어. 유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복잡한 금융상품을 항상 잘 이해했지. 몇 년 동안 질투심을 느꼈지만 나는 그것을 억눌렀다. 그녀는 미국 보스턴에서 유력 로펌의 파트너 변호사로 일하며 우리와는 완전히 분리된 삶을 살고 있었다. 그녀는 과거였다. 나는 현재였다. 그런데 이제 그녀가 서울로 돌아오고 현주는 그녀를 우리의 크리스마스 저녁 식사에 초대하고 싶어 한다. 나한테 중요한 사람이야, 아르마. 그는 마치 그것이 모든 것을 설명한다는 듯이 말했다. 우린 여전히 가까운 친구야. 연휴에 혼자 있을 텐데 우리가 챙겨주는 게 좋을 것 같아. 나는 대신 내 동생 다은이를 초대하자고 제안했다. 다은이는 방문하고 싶다고 계속 말해왔고 그녀의 아이들은 크리스마스에 서울을 좋아할 것이다. 하지만 현주는 즉시 그 제안을 묵살했다. 내 동생은 말이 너무 많아. 게다가 이건 그녀에 대한 얘기가 아니잖아. 유나가 서울로 돌아온다고. 그녀는 이제 우리 사교계의 일원이 될 거고 네가 이 문제에 대해 성숙하게 대처해줬으면 좋겠어. 그러고 나서 내 머릿속에 아직도 메아리치는 그 말이 나왔다. 어색하게 만들지 마. 이번 한 번만이라도 얌전히 굴라고. 한 번만이라도. 마치 내가 끊임없이 잘못 행동하고 항상 그를 당황하게 만들며 그가 굳이 설명하지도 않은 어떤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처럼. 나는 미소 지으며 동의했다. 왜냐하면 그게 지금 내가 하는 일이니까. 그게 내가 된 모습이니까. 이틀 전밤 내가 그 여자 얘기를 그만두기 전까지는. 이틀 전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현주는 내 옆에서 코를 골고 있었다. 한쪽 팔이 내 침대 쪽으로 넘어와 있었고 그의 휴대폰은 협탁 위에서 계속 알림으로 빛나고 있었다. 보통은 무시한다. 업무 이메일, 시장 알림, 나와는 상관없는 것들. 하지만 그날 밤 무언가가 나를 보게 만들었다. 화면은 잠금 해제 상태였다. 미리 보기에 Y로부터 온 카카오톡 메시지가 보였다. 내일 빨리 보고 싶다. 너무 보고 싶었어.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집어들고
메시지 창을 열었다. 내가 발견한 것은 나를 파괴했다. 몇 달치의 메시지. 수백 개. 현준과 유나는 그녀가 보스턴에 있는 내내 끊임없이 연락해왔다. 그들은 그의 출장 중에 만나왔다. 내가 짐을 싸주고 작별 키스를 해주고 의심의 여지 없이 집에 돌아온 그를 환영해줬던 바로 그 출장들. 메시지는 단순히 전 연인 사이의 다정한 안부 인사가 아니었다. 그것들은 친밀하고 노골적이었으며 그리움과 둘만의 농담, 함께할 미래에 대한 언급으로 가득했다. 유나, 보고 싶어. 빨리 같은 도시에 있었으면 좋겠다. 현준, 나도 그래. 떨어져 있는 거 정말 고문이었어. 이제 몇 주만 더 참으면 돼. 유나, 그녀는 뭐 의심하는 거 없어? 현준, 전혀. 아름이는 쿠션 고르고 저녁 파티 준비하는데 정신 팔려서 아무것도 눈치 못 채. 무해한 여자야. 무해하다. 그 단어는 계속해서 나타났다. 현주는 나를 무해하고 단순하고 다루기 쉽고 통제하기 쉽다고 묘사했다. 유나, 넌 항상 그녀가 단순하다고 했지. 현준, 맞아. 그래서 결혼한 거야. 다루기 쉽고 통제하기 쉬우니까. 너랑은 다르지. 넌 항상 나와 같은 수준이었잖아. 나는 어둠 속에서 메시지를 하나하나 읽으며 내 결혼 생활이 추악하고 계산적인 무언가로 변질되는 것을 지켜봤다. 현주는 나를 사랑해서 결혼한 것이 아니었다. 내가 감당할 수 있어서 결혼한 것이었다. 내가 그에게 도전하거나 경쟁하거나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나는 안전한 선택, 쉬운 선택, 단순한 선택이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바꾼 것은 바로 3일 전에 가장 최근 메시지였다. 현준, 내일 아름이한테 크리스마스 얘기할 거야. 판을 까는 거지. 유나, 힌트를 알아들을까? 현준, 결국엔 알아듣겠지. 난 그녀가 이혼 소송을 시작하게 만들어야 해. 그래야 깔끔해. 내 변호사가 그러는데 그녀가 먼저 소송을 걸면 내가 피해자처럼 보인대. 게다가 혼전 계약서도 효력이 발생하고 그녀는 읽어보지도 않고 서명했어. 거의 아무것도 못 받아. 유나, 너 정말 못됐다. 현준, 난 현실적인 거야. 그리고 새해가 되면 그녀는 떠날 거고 우린 더 이상 숨을 필요 없어. 나는 휴대폰을 원래 있던 자리에 정확히 내려놓았다. 손은 완벽하게 안정되어 있었다. 몇 분 전에 느꼈던 상처는 다른 무언가로, 더 차갑고 더 위험한 무언가로 결정화되었다. 현주는 내가 이혼 소송을 시작하게 해서 자신이 피해자 행세를 하고 4년 전 내가 사랑과 신뢰에 취해 서명했던 혼전 계약서 덕분에 우리의 모든 자산을 지키고 싶어 했다. 그는 내게 그의 정부를 위해 크리스마스 저녁 식사를 차리게 함으로써 나를 모욕하고 싶어 했다. 그는 그가 자신의 조건대로 우리의 결혼을 해체하는 동안 내가 얌전히 굴기를 원했다. 그는 내가 너무 단순해서 눈치채지 못할 것이라고, 너무 무해해서 반격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틀렸다. 다음 날 아침, 나는 그가 가장 좋아하는 아침 식사인 에그 베네딕트를 만들었고, 그가 태블릿에서 눈을 떼지 않을 때 미소 지었다. 나는 그의 하루에 대해 물었고, 그의 무시하는 대답에 웃었다. 나는 완벽하게 그 역할을 해냈다. 왜냐하면 나는 이미 결심했기 때문이다. 현준이 게임을 하고 싶다면 나는 모든 규칙을 바꿀 것이다. 그날 오후 그가 일하러 간 사이 나는 그의 서재 금고에서 우리의 혼전 계약서를 꺼냈다. 4년 전 나는 그것을 읽어보지도 않고 서명했다. 너무 사랑에 빠져 있었고 너무 믿었기에 그 내용이 언젠가 필요할 것이라고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이제 나는 모든 단어를 읽었다. 조건은 잔인했다. 만약 내가 결혼 5년 이내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 나는 7천만 원을 받고 그 외에는 아무것도 받지 못한다. 아파트에 대한 권리도 없고 계약금은 할머니에게서 받은 내 유산에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위자료도, 그의 퇴직연금이나 투자 포트폴리오 지분도 없다. 나는 거의 아무것도 없이 남게 될 것이다. 하지만 17페이지. 빽빽한 법률 용어 속에 묻혀있던 무언가를 발견했다. 현준의 변호사가 내가 절대 알아채지 못하기를 바랐을 그 무언가. 유책사유 조항. 권현준의 명백한 부정행위가 입증될 경우 모든 혼전 계약 조건은 무효가 되며 부부 공동재산은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분할된다. 명백한 부정행위. 나는 그 혼전 계약서의 모든 페이지를 사진으로 찍어 내가 만든 비밀 계정으로 이메일을 보냈다. 그러고 나서 서류를 원래 있던 자리에 정확히 돌려놓았다. 현주는 내가 단순하다고 생각한다. 그는 내가 무해하다고 생각한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틀렸는지 곧 알게 될 것이다. 이제 현준이 내가 모든 것을 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스마트폰을 스크롤하는 동안 나는 행주를 손에 든 채 서 있다. 나는 몇 년 만에 느껴보지 못한 감정을 느낀다. 힘. 그는 크리스마스 저녁 식사에 유나를 원한다. 좋다. 그녀는 올 것이다. 하지만 현준이 예상하지 못한 다른 손님들도 올 것이다. 그리고 디저트가 나올 때쯤이면 이 아파트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권현준이 정말 어떤 종류의 남자인지, 그리고 내가 어떤 종류의 여자가 되었는지 정확히 이해하게 될 것이다. 현준이 크리스마스 저녁 식사에 대해 발표한 다음 날 아침, 나는 몇 년 만에 느껴보지 못한 명료함과 함께 잠에서 깬다. 그는 이미 떠났다. 시내에서 아침 미팅이 있어 일찍 나갔다고 주방 카운터에 메모가 남겨져 있다. 나는 더 이상 그를 믿지 않는다. 이제 그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잠재적인 거짓말처럼 느껴진다. 모든 설명이 의심스럽다. 나는 커피를 내리고 노트북을 들고 아일랜드 식탁에 앉는다. 컵에서 김이 피어오르는 동안 화면을 응시한다. 나는 도움이 필요하다. 전문적인 도움. 내 의심을 법정에서 효력을 발휘할 증거로 바꿔줄 수 있는 그런 도움. 어젯밤 현준이 잠든 후 나는 대부분의 시간을 온라인 커뮤니티, 이혼을 준비하는 여성들을 위한 네이버 카페, 혼전 계약서와 이혼법에 대한 법률 자문 글들을 검색하며 보냈다. 내가 상상도 못했던 정보들이었다. 거기서 추천을 발견했다. 강지혜 민간조사원. 전직 경찰 형사 출신으로 불륜 사건을 전문으로 다룬다. 카페에 3명의 다른 여성이 그녀의 서비스를 이용했고 3명 모두 칭찬 일색이었다. 아무도 나를 믿어주지 않을 때 그녀는 나를 믿어줬어요. 한 여성 있었다. 그녀는 제가 제 자신을 지키는데 필요한 증거를 찾아줬어요. 나는 망설일 틈도 없이 강지혜에게 이메일을 보낸다. 간결하고 핵심만. 남편의 외도를 입증해야 합니다. 만날 수 있을까요? 1시간도 안 되어 답장이 온다. 연남동 카페. 오늘 오후 2시. 파란색 재킷을 입고 안쪽 테이블에 있겠습니다. 오전 내내 나는 기묘한 중간지대에서 시간을 보낸다. 마음은 오후에 미팅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몸은 평소의 일과를 기계적으로 수행한다. 현준이 선호하는 방식대로 침대 시트를 팽팽하게 정리한다. 이미 깨끗한 카운터를 다시 닦는다. 다음 주 원래 점심 약속이 여전한지 묻는 동생 다은이의 문자에 답장한다. 물론이지. 빨리 보고 싶다. 나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직 말하지 않는다. 다은이는 현준을 좋아한 적이 없다. 그녀는 내가 결혼한 후에 변했다고, 더 조용해지고 나답지 않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녀는 내가 더 나은 사람을 만날 수 있다고 수십 번 말했다. 하지만 나는 내 말이 맞았잖아라는 말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비록 그녀가 실제로 그렇게 말할 만큼 친절하지 않더라도. 1시 30분. 나는 청바지와 스웨터로 갈아입는다. 남편의 불륜을 입증하기 위해 민간조사원과 만나는 중이라고 소리치지 않는 평범한 차림으로 밖으로 나선다. 연남동은 점심 인파가 흩어지면서 분주하다. 젊은 직장인들과 예술가들, 학생들이 인도를 가득 메우고 있다. 카페는 큰 창문과 빈티지처럼 보이려고 애쓰는 제각각의 가구들이 놓인 코너 건물에 자리 잡고 있다. 나는 즉시 강지혜를 알아본다. 50대 여성으로 검은 머리를 실용적인 포니테일로 묶고 내가 문을 들어서는 순간 나를 평가하는 날카로운 눈빛을 가졌다. 약속된 파란색 재킷을 입고 있다. 그녀가 일어나 손을 내민다. 이아름 씨, 맞으시죠? 만나서 반갑습니다. 앉으세요. 그녀는 노트북과 가죽 서류 가방이 이미 놓여있는 맞은편 의자를 가리킨다. 그녀 앞에는 반쯤 마신 커피가 있다. 뭐 마실래요? 제가 살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그녀는 잠시 나를 살핀다. 나는 그녀가 나에 대한 모든 것을 목록화하고 있다는 뚜렷한 느낌을 받는다. 내가 앉아있는 방식, 어깨의 긴장감, 내가 결혼 반지를 끼고 있지 않다는 사실. 나는 오늘 아침 별 생각 없이 반지를 뺐다. 현준의 향수 옆 욕실 카운터에 놓아두었다. 자, 강지혜가 낮고 전문적인 목소리로 말한다. 무슨 일인지 말씀해보세요. 나는 오는 길에 차 안에서 이 대화를 머릿속으로 연습했지만 막상 여기에 오니 말이 목에 걸린다. 소리내어 말하는 것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그것을 현실로 만든다. 남편이 전 여자친구와 바람을 피우고 있어요. 마침내 내가 말한다. 적어도 1년. 어쩌면 그 이상 관계를 지속해왔어요. 그녀가 서울로 돌아오는데 남편이 그녀를 우리 집 크리스마스 저녁 식사에 초대했어요. 저더러 얌전히 굴라고 하더군요. 강지혜의 표정은 변하지 않지만 그녀의 눈에 무언가 스쳐 지나간다.
인식. 아마도 그녀는 이런 이야기를 전에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외도 사실은 어떻게 아셨죠? 그녀가 묻는다. 그의 휴대폰에서 메시지를 봤어요. 수백 개요. 둘이 함께할 미래를 계획하고 있었어요. 그는 제가 이혼 소송을 걸게 해서 자기가 피해자인 척하고 싶어 해요. 그리고 제가 소송을 걸면 저에게 거의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는 혼전 계약서가 있어요. 하지만 유책사유 조항이 있죠. 강지혜가 말한다. 질문이 아니다. 17페이지예요. 그가 바람피운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혼전 계약서는 무효가 돼요. 그리고 증거가 필요하겠군요. 문서화되고 부인할 수 없는 증거. 강지혜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노트북을 연다. 저는 이 일을 15년 동안 해왔어요. 그전에는 20년 동안 경찰에 있었고요. 이런 이야기의 모든 버전을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말씀드릴 게 있어요. 한번 이 길로 들어서면 되돌아갈 수 없어요. 증거, 사진, 감시 영상, 그 모든 것을 한번 보고 나면 보지 않은 상태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미 알고 있더라도 보는 것은 달라요. 정말로 이걸 하시겠어요? 나는 어젯밤 현준의 비웃음을 생각한다. 그가 나에게 얌전히 굴라고 아무렇지 않게 말했던 방식. 그가 나를 단순하고 무해하고 다루기 쉽다고 불렀던 메시지들. 저는 이미 알고 있어요. 내가 말한다. 증거가 필요할 뿐이에요. 강지혜의 표정이 약간 부드러워진다. 미소는 아니지만 그에 가깝다. 그럼 시작하죠. 그녀는 노트북에서 표준 계약서를 꺼내 조항들을 설명해준다. 그녀의 요금은 합리적이다.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그녀는 자신이 할 일을 설명한다. 물리적 감시, 필요하다면 디지털 포렌식, 만남과 통신 기록. 그녀는 세부 사항을 묻는다. 현준의 업무 스케줄, 그가 자주 가는 곳, 그의 기기에 보안 조치가 되어 있는지 여부. 나는 MBK 파트너스에 대한 모든 것, 그의 늦은 밤들, 한유나에 대한 것, 그리고 다가오는 크리스마스 저녁 식사에 대해 모든 것을 말해준다. 나는 현준의 전화번호, 그의 차종과 모델, 그의 사무실 주소를 그녀에게 준다. 강지혜는 작은 가죽 수첩에 메모한다. 20년 동안 경찰이었던 사람치고는 놀라울 정도로 깔끔한 필체다. 한 가지 더요. 내가 말을 마쳤을 때 그녀가 말한다. 남편분은 당신이 무언가 의심하고 있다는 걸 전혀 모르나요? 네. 저는 완벽한 아내 연기를 해왔어요. 그는 제가 집 꾸미고 손님 접대하는데 정신이 팔려서 아무것도 눈치 못 챈다고 생각해요. 좋아요. 계속 그렇게 하세요. 당신이 증거를 모으고 있다는 걸 의심하는 순간 그는 조심스러워질 겁니다. 지금 그는 자신감에 차 있어서 허술해요. 우리는 그가 계속 그렇게 있도록 해야 합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기묘한 안도감과 두려움이 뒤섞인 감정을 느낀다. 이게 현실이다. 나는 정말로 이걸 하고 있다. 내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강지혜가 말한다. 며칠에 한 번씩 업데이트를 보내드릴게요. 당신이 원하는 계정으로 암호화된 이메일을 보낼 겁니다. 당신의 일반 이메일이나 휴대폰으로는 추적할 수 없는 것으로요. 나는 내가 만든 비밀 계정 주소를 그녀에게 준다. 현명하시네요. 그녀가 만족스럽게 말한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까지는 못한다는 사실에 놀라실 겁니다. 우리는 악수하고 나는 며칠 만에 가장 가벼운 기분으로 카페를 나선다.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다. 내게는 동맹이 있다. 나를 믿어주고 내가 반격하는 것을 도와줄 사람이 있다. 그 후 2주가 초현실적인 흐릿함 속에서 지나간다. 나는 내 일과를 완벽하게 유지한다. 아름다운 아내, 우아한 안주인, 현준의 하루가 어땠는지 미소 지으며 묻는 여자. 비록 나는 그의 하루가 정확히 어땠는지 알지만 강지혜는 3일에 한 번씩 업데이트를 보낸다. 첫 번째 이메일에는 현준과 유나가 시내의 신라호텔에서 만나는 사진이 담겨 있다. 그들은 로비바에 가까이 앉아 있고 그의 손은 그녀의 무릎 위에 있다. 타임스탬프는 목요일 오후 2시 15분을 가리킨다. 현준이 나에게 중요한 고객과 점심 식사가 있다고 말했던 바로 그 시간이다. 두 번째 이메일에는 영상이 있다. 강지혜는 그들을 삼성동의 한 주차장까지 따라갔고 그들은 현준의 차에 기댄 채 10대처럼 키스를 나눈 후 그가 차를 몰고 떠나고 그녀는 자신의 차에 탔다. 영상은 흐릿하지만 충분히 명확하고 부인할 수 없다. 세 번째 이메일에는 금융 기록이 담겨 있다. 강지혜에게는 현준의 개인 신용카드 내역을 뽑아낼 수 있는 정보원이 있다. 내가 사용할 권한이 없는 바로 그 현대 블랙카드. 청구 내역은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티파니에서 산 보석, 내가 가본 적 없는 비싼 레스토랑에서의 저녁 식사, 현준이 부산에서 학회가 있다고 주장했던 기간에 있었던
강릉의 한 리조트에서의 주말 숙박. 나는 영수증을 보며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다. 상처는 타버렸고 차가운 계산으로 대체되었다. 이것은 탄약이다. 이것은 지렛대다. 이것은 힘이다. 하지만 모든 것을 바꾼 것은 강지혜의 네 번째 이메일이다. 전화 주세요. 아셔야 할 것을 찾았습니다. 나는 현준이 출근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녀의 번호로 전화를 건다. 한유나 MBK 파트너스에서 일해요. 강지혜가 서두 없이 말한다. 당신 남편과 같은 회사예요. 3개월 전에 입사했어요. 속이 철렁 내려앉는다. 그들은 동료다. 그 이상으로 그는 파트너 승진을 앞두고 있다. 그리고 아름씨, 다른 게 있어요. 강지혜가 잠시 멈춘다. 전체적인 그림을 파악하기 위해 그녀도 미행했어요. 그녀는 당신 남편 말고 다른 사람도 만나고 있어요. 네, 장태진, MBK 파트너스의 창립 파트너. 결혼했고 아이가 셋이에요. 지난주에 그들이 청담동 밍글스에 함께 있는 사진을 찍었어요. 그 2주 전에는 페닌슐라 호텔에서 만났고요. 그녀는 둘 다 가지고 놀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의자에 주저앉아 머릿속이 복잡해진다. 유나는 단순히 현준의 정부가 아니다. 그녀는 여러 명의 남자와 동시에 관계를 맺으며 두 남자를 모두 이용해 자신의 경력을 발전시키고 있다. 그녀의 통화 기록을 좀 파봤어요. 강지혜가 말을 잇는다. 보안이 허술해요. 모든 것에 같은 비밀번호를 쓰고 2단계 인증도 안 해놨더군요. 그녀와 장태진이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좀 뽑아냈어요. 보내드릴까요? 네. 문자들은 10분 후에 도착했고 그것들은 치명적이었다. 유나는 현준을 절박하고 집착한다고 부른다. 그녀는 장태진에게 현준은 장태진이 아내와 헤어지기를 기다리는 동안 편리한 기분 전환용이라고 말한다. 그녀는 그들을 서로 맞붙여 놀고 있고 두 남자 모두 전혀 모르고 있다. 나는 메시지를 쳐다보며 앉아있다가 머릿속에서 무언가 딱 들어맞는 것을 느낀다. 계획. 단순히 현준의 외도를 폭로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폭로하는 계획. 유나의 모든 거짓말. 그녀의 모든 조종. 모든 사람을 한 방에 모아놓고 그녀가 공들여 쌓은 카드의 집이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는 것. 나는 강지혜에게 다시 전화를 건다. 좀 색다른 일을 도와주시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낮은 웃음소리가 들린다. 아가씨, 나는 색다른 일을 위해 살아요. 뭘 생각하고 있는데요? 장태진에게 익명으로 연락해야 해요. 그의 여자친구가 진짜로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려줘야 해요. 당신의 그 크리스마스 저녁 식사에 그를 초대하고 싶다는 건가요? 정확해요. 그의 아내와 함께요. 그녀도 알 자격이 있잖아요. 대담하네요. 강지혜가 말한다. 동시에 기발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철저한 증거가 필요할 거예요. 증거 없이는 당신을 믿지 않을 겁니다. 그 문자들 스크린샷 좀 받을 수 있을까요? 그 외에 찾은 것도요? 그것보다 더 잘할 수 있어요. 전체 파일을 편집해 드릴게요. 사진, 영수증, 그들의 불륜 타임라인, 모든 것을요. 당신이 그걸 장태진에게 보내고 그가 직접 확인하게 한 다음 모든 것을 직접 목격하도록 초대하는 거죠. 이메일 쓰는 것 좀 도와줄 수 있어요? 추적 불가능하게요. 물론이죠. 다시 한번 만나서 계획을 세웁시다. 이건 좀 준비가 필요하겠네요. 전화를 끊은 후 나는 창가로 걸어가 아래의 한남동을 내려다본다. 가족들이 개를 산책시키고 커플들이 조깅을 한다. 도시는 내 삶이 곧 폭발하고 새로운 무언가로 재건될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제 갈 길을 가고 있다. 현주는 내가 무해하다고 생각한다. 그는 크리스마스 저녁 식사가 우리 결혼의 종말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조용히 물러나 훈련받은 순종적인 아내처럼 이혼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그는 틀렸다. 크리스마스 저녁 식사는 끝이 될 것이다. 그래. 하지만 그가 예상하는 결말은 아닐 것이다. 나는 3일 후 다른 장소에서 강지혜를 다시 만난다. 우리가 엿들을 염려 없이 일할 수 있는 조용한 도서관. 내가 도착했을 때 그녀는 이미 와 있었고 노트북을 열고 인쇄된 서류 더미를 옆에 둔 채 코너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모든 걸 정리해놨어요. 내가 앉아 그녀가 조용히 말한다. 사진, 신용카드 내역서, 통화 기록, 만남 타임라인. 완벽해요. 그녀는 테이블 너머로 폴더를 밀어준다. 나는 그것을 열고 내 결혼 생활이 잔인한 디테일로 기록된 것을 본다. 현준과 유나가 호텔, 레스토랑, 그의 차 안에 있는 모습, 모든 이미지에는 날짜와 시간이 찍혀 있다. 그가 나에게 돈을 아껴야 한다고 말하면서 그녀에게 얼마나 썼는지를 정확히 보여주는 금융 기록. 이건 장태진을 위한 거예요.
강지혜가 다른 폴더를 가리키며 말한다. 비슷한 증거지만 그와 유나의 관계에 초점을 맞췄어요. 그녀가 그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뽑았어요. 현준을 기분 전환용이라고 말하는 것. 당신 남편을 절박하고 집착한다고 부르는 것들이요. 나는 증거를 쳐다보며 그 차가운 결심이 더욱 굳어지는 것을 느낀다. 이것은 현실이다. 이것은 지금 일어나고 있다. 장태진에게 어떻게 연락할지 정해야 해요. 강지혜가 말한다. 당신의 일반 이메일을 사용할 수는 없어요. 그가 당신을 추적하면 모든 계획이 무너져요. 알아요. 그래서 프로톤 메일 계정을 만들었어요. 나는 휴대폰을 꺼내 그녀에게 보여준다. 완전히 익명이고 추적할 수 없어요. 강지혜는 감명받은 표정이다. 공부를 많이 하셨네요. 잠 못 이루는 밤이 많았어요. 우리는 다음 1시간 동안 함께 이메일을 작성한다. 형사로서의 강지혜의 경험이 드러난다. 그녀는 위협적이지 않으면서도 설득력 있게 말을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지, 장태진이 진지하게 받아들일 정보를 어떻게 제시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 최종 버전은 다음과 같다. 장태진 대표님께 저는 대표님을 모르지만 대표님을 알고 있습니다. 더 중요하게는 현재 귀사에서 파트너 승진을 앞두고 있는 한유나 변호사를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글을 쓰는 이유는 대표님께서 만나고 있는 여성의 진실을 알 자격이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한유나 변호사는 현재 귀사의 다른 남성, 권현준 선임 투자 분석가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들은 1년 넘게 불륜 관계를 이어왔으며 그녀는 이번 크리스마스를 그와 그의 아내와 함께 보낼 계획입니다. 저에게는 증거가 있습니다. 사진, 메시지, 호텔 영수증.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에 대한 증거를 원하신다면 이 이메일에 회신해 주십시오. 대표님은 잃을 것이 많은 성공한 분으로 보입니다. 한유나 변호사는 두 분을 모두 가지고 놀고 있으며 그녀가 더 큰 피해를 입히기 전에 아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알려드립니다. 염려하는 친구로부터. 좋네요. 강지혜가 내 어깨너머로 읽으며 말한다. 너무 감정적이지도 비난하지도 않고 사실만 담았어요. 그는 회신할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확신해요? 장태진 같은 남자들은 미스터리를 참지 못하니까요. 그리고 그의 자존심이 자신이 놀아나고 있다는 가능성을 무시하도록 놔두지 않을 테니까요. 그녀는 노트북을 닫는다. 언제 보내고 싶어요? 나는 오늘 밤 유나가 크리스마스 저녁 식사에 올 것이라고 현준이 확언했던 것을 생각한다. 현준이 잠든 후에 강지혜가 고개를 끄덕인다. 이걸 보내고 나면 되돌릴 수 없어요. 당신은 이 계획에 전념하게 되는 겁니다. 알아요. 그날 저녁, 현주는 평소보다 이른 8시쯤 집에 온다. 기분이 좋은지 코트를 걸며 휘파람을 분다. 나는 가면이 벗겨지지 않도록 내 반응을 보이지 않으려 안간힘을 쓴다. 좋은 하루였어요? 내가 만들고 있던 파스타 소스를 저으며 묻는다. 최고였어. 큰 계약을 성사시켰거든. 장 대표님도 감명받으셨고 그가 내 뒤로 다가와 내 머리 꼭대기에 키스한다. 한 달 전이라면 나를 행복하게 했을 제스처. 이제는 소름이 돋는다. 이거 까르보나라야? 당신이 제일 좋아하는 거요. 역시 당신이 최고야, 아르마. 그는 자신을 위해 와인을 따르고 내게도 한 잔 따라준다. 이번 주말에 크리스마스 선물 사러 쇼핑 가야겠어. 유나한테 줄 좋은 걸로. 어떻게 생각해? 스카프 같은 거, 품이 있는 걸로. 나는 나무 숲가셔를 더 꽉 쥔다. 그는 내가 그의 정부에게 줄 선물을 사는 것을 도와주길 원한다. 좋은 생각이에요. 내 목소리가 들린다. 캐시미어 스카프는 어때요? 아주 우아하죠. 완벽해. 거봐. 이래서 네가 그녀가 저녁 식사에 오는 걸 성숙하게 받아들일 줄 알았다니까. 넌 다른 여자들 같지 않아. 질투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잖아. 넌 우리 관계에 자신감이 있어. 웃어야 할까? 소리쳐야 할까? 대신 나는 미소 지으며 선물 포장을 하자고 제안한다. 크리스마스 이브, 현주는 늦게까지 선물을 포장한다. 나는 침실 문간에서 그가 스카프 주위로 조심스럽게 포장지를 접고 정교한 리본으로 묶는 것을 지켜본다. 그는 아내 몰래 바람 피우는 여자를 위한 선물을 준비하면서 실제로 흥얼거리고 있다. 상처받아야 마땅하다. 그런데 나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다. 상처는 차가운 기대감으로 대체되었다. 그날 밤 나는 거의 잠들지 못한다. 현준 옆에 누워 천장을 응시하며 내일의 모든 디테일을 되짚어본다. 새벽 3시쯤 의심이 스며든다. 이게 역효과를 낳으면 어떡하지? 현준을 공개적으로 폭로하는 것이 나를 정당화하는 대신 앙심을 품은 것처럼 보이게 만들면 어떡하지? 장태진이 마음을 바꾸면 어떡하지? 하지만 그때 나는
혼전 계약서 17페이지의 유책 사유 조항을 떠올린다. 만약 내가 이걸 하지 않는다면, 만약 내가 조용히 이혼 소송을 제기한다면 현주는 모든 것을 갖고 나는 7천만 원과 실패한 아내라는 꼬리표만 남게 된다는 사실을. 그래, 이게 유일한 방법이다. 나는 새벽 5시에 깬다. 아드레날린이 이미 온몸에 흐르고 있다. 현주는 아직 부드럽게 코를 골며 평화롭게 잠들어 있다. 나는 침대에서 빠져나와 주방으로 살금살금 간다. 아파트는 어둡고 고요하다. 바닥부터 천장까지 이어진 창문을 통해 서울이 깨어나는 것이 보인다. 공원에 이른 아침 조깅하는 사람들, 하늘을 밝히는 새벽의 첫 기미. 나는 주방불을 켜고 요리를 시작한다. 프라임립, 일주일 전에 정육점에서 주문한 비싼 부위. 나는 소금, 후추, 신선한 로즈마리와 마늘로 간을 하고 오븐에 넣는다. 풍부하고 고소한 냄새가 즉시 아파트를 채우기 시작한다. 감자. 다음은 손으로 껍질을 벗기고 덩어리로 잘라 부드러워질 때까지 삶는다. 버터, 크림, 마늘로 으깬다. 내 손은 자동적으로 움직인다. 현준이 거의 인정하지 않았던 식사를 수년간 요리해온 근육 기억. 브리셀 스프라우트, 베이컨, 발사믹 글레이즈. 어제 사서 조심스럽게 보관해둔 빵집의 신선한 롤. 모든 것이 완벽해야 한다. 이것이 내가 현준의 아내로서 요리하는 마지막 식사다. 내가 이 역할을 연기하는 마지막 시간. 일하면서 나는 강박적으로 타임라인을 되짚는다. 유나는 6시에 도착한다. 우리는 식사를 하고 가벼운 대화를 나누고 모든 것이 정상인 척할 것이다. 6시 25분. 나는 디저트를 확인하러 자리를 뜰 것이다. 휴대폰을 꺼내 장태진과 장수연에게 문자를 보낼 것이다. 지금이에요. 그들은 강지혜와 함께 건물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을 것이고 강지혜는 모든 것을 촬영할 것이다. 그들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올 것이다. 내가 문을 열면 모든 것이 폭발한다. 정오까지 프라임 립은 레스팅되고 사이드 메뉴는 준비되었으며 나는 식탁을 차리고 있다. 우리의 결혼 예물 식기. 현준의 어머니가 골랐던 금태 두른 접시들. 나는 항상 너무 격식 있고 차갑다고 생각했지만 오늘 그것들은 완벽하다. 겨울 햇살을 받아 반짝이는 크리스털 와인잔. 내가 내 모습이 비칠 때까지 닦는 촛대. 7개의 자리. 현주는 이 시쯤 어슬렁거리며 나온다. 잠에서 덜 깬 헝클어진 머리. 작년 크리스마스에 내가 사준 캐시미어 로브를 입고 있다. 그는 휴대폰을 들고 무언가를 스크롤하고 있다. 업무 이메일이거나 아니면 유나로부터 온 메시지겠지. 7자리네. 그가 식탁을 보며 인상을 쓴다. 누구 또 와. 심장이 쿵 내려앉지만 나는 태연한 목소리를 유지한다. 아, 그냥 다은이. 초대하지 말라고 했지만 크리스마스잖아.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했어. 그는 짜증은 났지만 의심하지는 않는 채로 한숨을 쉰다. 알았어 뭐. 그냥 걔한테 개인적인 질문은 최소한으로 하라고 해. 유나한테 일에 대해 꼬치꼬치 캐묻거나 분위기 어색하게 만드는 거 원치 않아. 물론이지. 내가 부드럽게 말한다. 모든 게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할게. 그는 다른 2자리에 대해서는 묻지 않는다. 내가 왜 평범한 저녁 식사를 위해 이렇게까지 수고를 했는지 궁금해하지 않는다. 그는 내 순종에 너무나 자신감이 넘치고 내 단순함에 너무나 확신에 차 있어서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는다. 그가 침실로 다시 사라진 후 나는 식당에 홀로 서서 그 7개의 자리를 응시한다. 몇 시간 후 7명의 사람들이 이 식탁에 앉을 것이다. 그들의 삶이 완전히 바뀔 7명의 사람들. 현주는 자신이 통제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는 오늘 밤이 정확히 그가 계획한 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의 순종적인 아내가 안주인 역할을 하는 동안 그의 똑똑한 전 여자친구를 뽐낼 수 있는 멋진 저녁 식사. 그는 이것이 종말의 시작이라고. 그가 모든 것을 갖고 떠나는 이혼의 서막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틀렸다. 5시 30분. 다은이가 일찍 도착한다. 그녀는 문에서 나를 껴안고 나는 그녀의 긴장감을 느낄 수 있다. 알았어. 도대체 무슨 일이야? 그녀가 다급하게 속삭인다. 몇 주 동안 이상했고 이제 현준 오빠 전 여자친구랑 크리스마스 저녁 식사를 한다고? 언니, 이건 언니답지 않아. 나는 현준이 아직 침실에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어깨 너머로 힐끗 본다. 아직 다 설명할 수는 없어. 그냥 무슨 일이 생기기 시작하면 휴대폰으로 녹화 시작해.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멈추지 마. 그녀의 눈이 커진다. 뭘 녹화하라고, 언니. 나를 믿어줘. 제발.
그녀는 오랫동안 내 얼굴을 살피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인다. 알았어. 언니를 믿어. 다은이는 현준을 좋아한 적이 없다. 그녀는 내가 결혼한 후 변했다고, 더 조용해지고, 자신감이 없어지고, 더 미안해한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내가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현준이 나를 아내라기보다는 직원처럼 대한다고 수십 번 말했다. 오늘 밤, 그녀는 내가 결혼한 남자가 정확히 어떤 종류의 인간인지 보게 될 것이다. 현준은 5시 50분에 침실에서 나온다. 아마 내가 예전에 일주일 동안 벌던 것보다 더 비쌀 헌터 그린 캐시미어 스웨터를 입고 있다. 그의 머리는 완벽하게 스타일링 되었고 그의 향수는 비싸고 은은하다. 그는 다은이를 거의 쳐다보지도 않는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형부. 다은이가 조심스럽게 중립적인 톤으로 말한다. 나는 그녀의 턱이 굳어지는 것을, 그녀가 와인잔을 꽉 쥐는 방식을 본다. 그녀는 아직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지도 못하면서 이미 나를 대신해 화가 나 있다. 정확히 오후 6시 초인종이 울린다. 현주는 거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다. 그는 스웨터를 매만지고 손으로 머리를 쓸어 넘기고 내가 몇 년 동안 나에게서는 본 적 없는 열의를 가지고 문으로 향한다. 나는 주방에 머물러 있다. 손은 카운터 가장자리를 꽉 쥐고 있다. 이제 시작이다. 연기가 시작된다. 나는 현준의 목소리를 듣는다. 따뜻하고 친밀한. 유나야, 왔구나. 그리고 여자의 목소리. 똑같이 따뜻한. 물론이지. 메리 크리스마스. 발소리, 코트를 벗는 바스락거리는 소리. 나는 심호흡을 하고 내가 의도적으로, 대담하게 현준이 결코 입으라고 제안한 적 없는 빨간 드레스를 매만지고 거실로 걸어나간다. 한유나는 사진에서 본 그대로 아름답다. 키가 크고 아마 175cm는 될 것이고 완벽한 웨이브로 스타일링된 검은 머리를 가졌다. 그녀는 아마 100만 원은 좋게 넘을 크림색 캐시미어 스웨터와 그녀를 위해 만들어진 것처럼 딱 맞는 맞춤 검은 바지를 입고 있다. 그녀의 부츠는 초콜릿색 가죽으로 비싸고 우아하다. 그녀는 와인 한 병을 들고 있다. 라벨을 보니 최소 10만 원은 넘는 것이다. 그리고 현준의 이름이 수놓아진 선물 가방도 있다. 그녀의 모든 것이 성공, 자신감, 통제를 외치고 있다. 현준아. 그녀가 그를 껴안고 나는 그녀의 손이 그의 등에 아주 잠시 더 머무는 것을 본다. 미묘하지만 나는 본다. 다은이도 본다. 나는 곁눈질로 그녀의 표정을 보고 그녀는 와인잔을 던질 준비가 된 것처럼 보인다. 유나가 나에게로 돌아서고 그녀의 미소는 따뜻하지만 평가적이다. 아름씨 맞으시죠? 이렇게 아름다운 집에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가까이서 보니 나는 그녀의 따뜻함 뒤에 있는 계산을 볼 수 있다. 그녀는 나를 파악하려 하고 내가 위협적인지 판단하려 한다. 그녀의 눈은 내 드레스, 내 자세를 빠르게 훑으며 의심이나 질투의 흔적을 찾는다. 그녀는 아무것도 찾지 못한다. 나는 이것을 너무 잘 연습했다. 물론이죠. 내가 그녀의 코트를 받으며 말한다. 현준 씨에게서 말씀 많이 들었어요. 드디어 제대로 뵙게 되어 정말 기쁘네요. 제가 더 기쁘죠. 그녀가 나에게 와인을 건넨다. 부르고뉴 좋아하셨으면 좋겠네요. 분명 완벽할 거예요. 나는 그녀의 코트를 옷장에 걸고 돌아섰을 때 현준과 유나는 이미 업무 관련 이야기로 깊은 대화에 빠져 있다. 다은이는 간신히 혐오감을 감추며 그들을 지켜보고 있다. 저녁 식사하러 앉을까요? 내가 밝게 제안한다. 모두가 식탁으로 이동한다. 현주는 유나의 의자를 빼준다. 그가 적어도 2년 동안 나에게는 해준 적 없는 제스처. 그녀는 우아하게 앉아 식탁보 위로 손을 쓸어내리며 식기 세팅을 감상한다. 모든 게 정말 아름다워요. 아름씨, 그녀가 말한다. 정말 솜씨가 좋으시네요. 고마워요. 오늘 밤을 특별하게 만들고 싶었어요. 그리고 나는 진심으로 말한다. 이 밤은 우리 모두 절대 잊지 못할 밤이 될 거예요. 나는 수십 번의 식사를 주최해 온 사람의 숙련된 효율성으로 주방과 식당을 오가며 저녁 식사를 내기 시작한다. 프라임 립은 완벽하게 썰렸고 으깬 감자와 브리셀 스프라우트와 함께 접시에 담겼다. 모든 것이 딱 맞게 배열되었다. 유나는 감사하는 미소로 접시를 받는다. 정말 맛있어 보여요, 아름씨. 주방 솜씨가 정말 뛰어나시네요. 그 경멸은 미묘하지만 명백하다. 주방 솜씨가 뛰어나다. 마치 그것이 내 능력의 정점인 것처럼. 마치 요리가 내가 제공할 수 있는 유일한 가치 있는 것인 것처럼. 고마워요. 내가 부드럽게 말한다. 연습할 기회가 많았어요. 현주는 이미 프라임 립을 자르고 있다.
다른 사람들이 모두 음식을 받을 때까지 기다릴 생각도 없다. 유나는 재미있다는 듯 그를 본다. 내가 모르는 둘만의 농담. 다은이는 침묵하고 있다. 포크는 접시 위에 멈춰 있고 그녀의 눈은 마치 테니스 경기를 보는 것처럼 현준과 유나 사이를 오간다. 그런데 아름 씨, 유나가 와인을 한 모금 마시며 말한다. 현준 씨가 예전에 이벤트 기획일 하셨다고 하던데요. 그것이다. 첫 번째 공격. 그녀는 자신이 무슨 짓을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 네, 했었어요. 내가 내 자리에 앉으며 말한다. 결혼하기 전에요. 어머, 재미있었겠네요. 그녀의 열정은 연극적이다. 어떤 종류의 행사요? 아이들 생일 파티나 기업 행사 같은 거요? 현준이 실제로 웃는다. 내 손이 와인잔 주위로 굳어지게 만드는 짧고 무시하는 소리. 다은이의 포크가 접시에 부딪히는 소리가 난다. 주요 기업 행사들을 총괄했어요. 다은이가 날카롭게 말한다. 제품 출시회, 후원 행사, 서울 최고의 부티크 회사 중 하나에서 수석 코디네이터였어요. 유나의 미소는 흔들리지 않는다. 정말 인상적이네요. 하지만 결혼하면서 그만두셨군요. 현준 씨와 저는 제가 가정에 집중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결정했어요. 나는 수년간의 연습 끝에 거짓말을 매끄럽게 한다. 물론이죠. 유나가 말하지만 그녀의 어조에는 무언가 있다. 연민과 우월감이 섞여 있다. 모든 사람이 고압적인 커리어에 적합한 건 아니죠. 어떤 사람들은 가정적인 삶에 더 어울리고요. 식탁이 조용해진다. 현준조차도 그것이 너무 지나쳤다는 것을 인식한 듯 헛기침을 하고 화제를 바꾼다. 유나가 곧 MBK 파트너스에서 파트너가 될 거야. 그가 자랑스러운 부모처럼 발표한다. 회사 역사상 최연소 여성 파트너야. 정말 멋지네요. 내가 말한다. 그걸 위해 정말 열심히 노력하셨겠어요. 그랬죠. 유나가 동의한다. 그녀는 약간 앞으로 몸을 기울이고 그녀의 손이 현준의 팔을 스친다. 짧고 무심하지만 나는 본다. 다은이도 본다. 그녀의 턱이 굳어진다. 법조계는 정말 경쟁이 치열해요. 유나가 말을 잇는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뭐든지 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해요. 긴 근무 시간, 어려운 소송, 복잡한 사내 정치, 의미심장하게 잠시 멈춘다. 모든 사람이 그걸 감당할 배짱이 있는 건 아니죠. 그녀는 나에 대해 말하고 있다. 그녀의 성취감 넘치는 고위직 커리어와 나의 가정적인 존재를 비교하며 나를 부족하다고 여기고 있다. 현주는 이 대화가 얼마나 모욕적인지 전혀 모르는 채 고개를 끄덕이며 듣고 있다. 아니, 어쩌면 모르는 척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어쩌면 그는 모든 말에 동의하는 것일지도. 사내 정치는 꽤 복잡할 수 있겠네요. 내가 조심스럽게 말한다. 특히 MBK 파트너스 같은 회사에서는요. 한 곳에 그렇게 많은 권력자들이 있으니 상상도 못하실 거예요. 유나가 주제에 흥미를 느끼며 말한다. 파트너들만 해도 그들은 똑똑하지만 까다로워요. 그들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어떻게 그들을 내 편으로 만들어야 하는지 알아야 해요. 그녀는 장태진에 대해, 그를 조종하는 것에 대해 말하고 있다. 그녀는 너무나 자신만만하고 내가 너무 단순해서 그 속뜻을 알아채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어떻게 그렇게 관리하나요? 내가 묻는다. 권력 있는 남자들을 당신 편으로 만드는 거요. 처음으로 유나의 표정에 무언가 스쳐 지나간다. 불확실성. 아마도 마치 내 질문에 이중적인 의미가 있었는지 궁금해하는 것 같지만 그것은 금방 지나간다. 전략이죠. 그녀가 부드럽게 말한다. 그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알고 그들의 우려를 예측하고 자신을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만드는 거예요. 현주는 그녀를 노골적인 감탄으로 바라보고 있다. 유나는 항상 사람을 읽는 데 탁월했어. 그가 말한다. 어떤 방에 들어가든 즉시 권력 관계를 파악할 수 있지. 그거 참 유용하겠네요. 다은이가 꽉 조인 목소리로 말한다. 상황을 자신의 이익에 맞게 조종할 수 있다는 거요. 유나의 미소가 날카로워진다. 저는 그걸 전략적 사고라고 생각하는 걸 선호해요. 경쟁이 치열한 분야에서 앞서 나가는 방법이죠. 대화는 이런 식으로 계속된다. 유나가 주도하고 현준이 아첨하고 다은이는 점점 더 화가 나고 나는 벽에 걸린 시계를 확인하며 유쾌한 환대의 가면을 유지한다. 6시 10분, 15분 남았다. 유나는 최근의 소송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한다. 그녀가 훌륭하게 처리한 어떤 복잡한 기업 소송. 그녀는 회사의 파트너들 이름을 거론하고 수십억 원대의 합의금을 언급하며 파트너가 된 후 자신의 업무를 확장할 계획에 대해 이야기한다. 현주는 모든 말에 매달린다. 그는 후속 질문을 하고 그녀의 농담에 웃고
그녀가 말할 때 그녀 쪽으로 몸을 기울인다. 그는 우리 관계 초기에 나를 대했던 방식으로 그녀를 대하고 있다. 주에 깊고 몰입하고 그녀가 하는 말에 진심으로 관심을 보인다. 그가 마지막으로 내 하루에 대해 물었던 것이 언제였을까? 그가 마지막으로 그런 관심으로 나를 바라본 것이 언제였을까? 나는 와인잔을 채우고 접시를 치우고 다음 코스를 낸다. 완벽한 안주인, 보이지 않는 아내. 내가 서울을 사랑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유나가 와인을 한 잔 더 받으며 말한다. 여기 에너지요. 보스턴은 제 경력에 좋았지만 결코 집처럼 느껴지지는 않았어요. 여기처럼은요. 그녀가 현준을 힐끗 본다. 여기가 제가 있어야 할 곳이에요. 그 함의는 분명하다. 여기가 그들이 함께 있어야 할 곳이라는 것. 현준의 미소는 진심이고 따뜻하다. 네가 돌아와서 기뻐. 나도 그래. 유나가 부드럽게 말하고 그 교환에는 내 속을 뒤집어 놓는 친밀함이 있다. 다은이가 갑자기 일어선다.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나는 그녀가 가는 것을 본다. 그녀의 어깨에 긴장감이 서려 있다. 그녀가 현준의 의자 뒤를 지날 때 나는 그녀가 나에게 입모양으로 무언가 말하는 것을 포착한다. 도대체 뭐야? 6시 15분. 10분 남았다. 나는 표면적으로는 디저트를 확인하기 위해 주방으로 자리를 뜬다. 이제 손이 떨리고 있다. 아드레날린이 마침내 내가 유지해온 평정을 뚫고 나온다. 나는 카운터 가장자리를 쥐고 천천히 깊게 숨을 쉰다. 문틈으로 나는 여전히 대화를 주도하는 유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 그녀는 대학 시절 현준과 함께 갔던 여행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누군가의 별장에서의 주말. 그 우스꽝스러운 카누 경주 기억나? 그녀가 말하고 있다. 네가 너무 경쟁적이어서 우리가 꼭 이겨야 한다고 고집했잖아. 우리가 이겼잖아. 현준이 말한다. 우리가 반칙했지. 유나가 웃는다. 심판이 안 볼 때 코스를 가로질렀잖아. 그들은 내 식탁에서 자신들만의 세계를 만들고 있다. 공유된 역사, 둘만의 농담. 내가 속하지 않은 기억들을 회상하며 영토를 주장하고 있다. 다은이가 주방에서 내 옆에 나타난다. 언니, 맹세하는데 지금 당장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말해주지 않으면. 6시 25분. 내가 휴대폰을 확인하며 속삭인다. 6시 25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봐. 그게 지금부터 8분 후잖아.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데? 나는 그녀의 눈을 마주친다. 정희. 그녀는 오랫동안 나를 쳐다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인다. 알았어. 언니를 믿어. 우리는 함께 식당으로 돌아간다. 유나는 현준에게 휴대폰으로 무언가를 보여주고 있다. 아마도 그 여행 사진일 것이다. 그들의 머리는 가까이 있고 그녀는 무언가에 웃고 있다. 그들은 우리가 돌아온 것조차 눈치채지 못한다. 나는 자리에 앉아 판지맛이 나는 음식을 억지로 몇 입 먹는다. 온몸이 긴장하고 웅크리고 기다리고 있다. 6시 20분. 유나는 지금 강남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너도 와서 봐야 해, 현준아. 전망이 정말 멋져. 40층이라서 호수까지 다 보여. 정말 가고 싶다. 현준이 즉시 말한다. 그 초대는 노골적이다. 그녀는 내 앞에서 내 남편을 자신의 아파트로 초대하고 있다. 조금의 부끄러움도 없이. 왜냐하면 그녀는 내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녀는 내가 너무 단순하고 수동적이고 반대하기에는 너무 잘 훈련되었다고 생각한다. 6시 22분. 있잖아. 유나가 와인잔을 들고 의자에 기대며 말한다. 이거 정말 좋았어, 아름씨. 정말로. 현준 씨 말이 맞았네. 정말 우아하시네요. 우아하다. 현준이 나를 묘사할 때 썼던 단어. 우아하고 협조적이고 다루기 쉬운. 6시 23분. 내가 일어선다. 디저트 전에 제가 준비한 서프라이즈가 있어요. 현준이 약간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쳐다본다. 서프라이즈? 네. 문 쪽으로 걸어가며 심장이 갈비뼈에 부딪히는 소리가 들린다. 당신이 이번 크리스마스를 특별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마음에 새겼어요. 손님을 몇 명 더 초대했어요. 유나의 눈이 아주 살짝 좁아지지만 나는 그것을 포착한다. 그녀는 아직 그 원인을 파악할 수는 없지만 위험을 감지할 만큼은 똑똑하다. 유나 씨가 아는 얼굴들을 보면 좋아할 것 같아서요. 내가 말을 잇는다. 유나의 와인잔이 입술로 가는 도중에 멈춘다. 6시 24분. 나는 휴대폰을 꺼내 장태진에게 보낼 준비된 메시지 위로 엄지손가락을 가져간다. 현주는 이제 인상을 쓰고 있다. 손님을 더 초대했다니 무슨 말이야. 나는 전송을 누른다. 곧 알게 될 거예요. 아파트가 조용하다. 다은이는 이미 휴대폰을 꺼내 녹화하고 있다.
그녀의 표정은 기민하고 집중되어 있다. 30초가 지난다. 45초. 그리고 초인종이 울린다. 그 소리는 총성처럼 식당을 가로지른다. 현주는 문을 힐끗 보고 나를 본다. 그의 얼굴에 혼란이 스쳐 지나간다. 누구야? 당신의 서프라이즈요. 내가 말한다. 그리고 이제 내 목소리에도 날이 서 있는 것을 들을 수 있다. 가면이 깨지기 시작한다. 나는 문으로 걸어가 문을 연다. 장태진이 복도에 서 있다. 차콜색 울 코트를 입고 키가 크고 위압적이다. 그의 표정은 순수한 분노로 간신히 억제되어 있다. 턱은 굳어 있고 눈은 차갑다. 그의 뒤에는 은발의 금발머리와 얼음처럼 푸른 눈을 가진 50대 여성이 있다. 장수현. 그녀는 우아한 검은 드레스와 아마 내 차보다 비쌀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하고 있다. 안녕하세요, 장 대표님. 내가 위험할 정도로 조용한 목소리로 말한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권현준 씨 아내분. 나는 그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옆으로 비켜선다. 유나가 장태진을 보는 순간 그녀의 얼굴에서 모든 핏기가 사라진다. 그녀의 손에서 와인잔이 미끄러지고 붉은 와인이 하얀 식탁보 위로 쏟아진다. 피처럼 번지는 얼룩. 대표님, 그녀가 속삭인다. 여기서 뭐 하세요? 현주는 발을 딛고 일어서며 의자가 뒤로 넘어간다. 도대체 무슨 일이야? 아르마? 이 사람들 누구야? 나는 장태진과 장수현 뒤로 문을 닫는다. 갑작스러운 침묵 속에서 부드럽게 딸깍하는 소리가 울려 퍼진다. 앉아, 현준 씨. 내가 침착하게 말한다. 우린 이제 막 시작했으니까. 장수현은 의도적으로 천천히 코트를 벗어 비어있는 의자 등받이에 걸친다. 그녀는 오늘 저녁이 어떻게 끝날지 이미 결정했고 이제 그곳에 도달하기 위해 필요한 단계를 밟고 있는 사람처럼 움직인다. 장태진은 아파트 안으로 완전히 들어서고 나는 그의 뒤로 문을 닫는다. 레치가 부드럽게 딸깍하는 소리가 침묵 속에서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크게 들린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세요. 내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다. 우리가 논의할 게 많아요. 현주는 아직도 서 있다. 의자는 그의 뒤에 넘어져 있다. 아르마, 이게 뭐야? 이 사람들 누구냐고. 앉아, 현준 씨. 내가 반복한다. 그는 움직이지 않는다. 그의 눈은 나와 장태진, 장수연, 그리고 유나 사이를 오가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려 애쓴다. 이분은 장태진 대표님이세요. 나는 마치 평범한 파티에서 저녁 손님을 소개하듯 그를 향해 손짓하며 말한다. MBK 파트너스의 창립 파트너. 사실 당신 상사지. 나는 잠시 멈춘다. 그리고 당신 여자친구의 다른 남자친구이기도 하고. 그 말들은 방 안에서 폭발한다. 현준의 얼굴은 혼란으로 멍해진다. 왜? 그리고 이분은 나는 장수연을 가리키며 계속한다. 그의 아내예요. 그녀가 여기 온 건 유나가 무슨 짓을 하고 있었는지 알 자격이 있기 때문이에요. 유나는 완전히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마치 그것이 그녀를 지탱해주는 유일한 것인 양 테이블, 가장자리를 꽉 쥐고 있다. 다은이는 휴대폰을 꺼내 녹화하고 있다. 그녀의 입은 벌어져 있다. 현준아. 현준이 말을 시작하지만 내가 그를 가로막는다. 앉아. 내 목소리에는 그가 복종하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다. 그는 의자를 바로 세우고 충격받은 표정으로 주저앉는다. 장수연은 완벽한 자세로 비어있는 의자 중 하나에 앉아 손을 무릎 위에 모은다. 장태진은 팔짱을 낀 채 서 있고 그의 표정은 화강암으로 조각된 것 같다. 나는 이전에 내가 태블릿을 놓아두었던 사이드보드로 걸어간다. 작년 크리스마스에 모든 것이 무너지기 전에 현준이 내게 사준 바로 그 태블릿. 아이러니는 나를 비켜가지 않는다. 나는 지난 6주 동안 모든 것을 기록했어요. 내가 태블릿을 우리 집 텔레비전에 연결하며 말한다. 그리고 이제 모두가 진실을 볼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화면이 켜지고 나는 첫 번째 폴더를 연다. 70인치 디스플레이에 사진들이 가득 찬다. 신라 호텔 바에 있는 현준과 유나. 가까이 앉아있고 그의 손은 그녀의 무릎 위에 있다. 타임스탬프는 9월 14일 목요일 오후 2시 15분을 가리킨다. 그건 당신 고객 점심 식사 때였지. 내가 현준에게 대화하듯 말한다. 기억나? 중요한 고객 때문에 우리 기념일 저녁 식사 계획을 그날 못 맞춘다고 했잖아. 나는 다음 사진으로 넘긴다. 주차장에서 현준과 유나, 그의 차에 기대어 키스하고 있다. 이미지는 흐릿하지만 명백하다. 10월 3일, 내가 해설한다. 분기 보고서 때문에 야근한다고 말했었지. 또 다른 스와이프. 호텔에 들어가는 유나, 30초 후에 현준이 따라 들어간다. 10월 18일. 사무실에서 또 다른 늦은 밤.
나는 계속해서 스와이프한다. 우리 텔레비전 화면에서 모두가 볼 수 있도록 배신의 카탈로그가 펼쳐진다. 레스토랑, 호텔, 그의 차, 그녀의 아파트 건물. 각 사진에는 타임스탬프가 찍히고 날짜가 적혀 있으며 법률 서류의 정밀함으로 기록되어 있다. 현준의 얼굴은 혼란에서 공포로 변했다. 아름아, 어디서 어떻게 이걸? 조사원을 고용했어. 내가 간단히 말한다. 당신 문자들을 발견한 후에 어느 날 밤에 휴대폰을 잠그지 않았더군. 그거 알아? 그는 마치 나를 처음 보는 사람처럼 나를 쳐다본다. 하지만 기다려봐. 내가 새로운 폴더로 넘기며 말한다. 왜냐하면 유나는 당신만 만난 게 아니거든. 현준아. 새로운 사진들이 나타난다. 서울에서 가장 고급스러운 레스토랑 중 하나인 밍글스에 있는 유나와 장태진. 그의 손이 테이블 너머로 그녀의 손을 덮고 있다. 그 친밀함은 명백하다. 장수연의 얼굴은 표정이 없지만 나는 그녀의 손이 무릎 위에서 굳어지는 것을 본다. 이건 11월 8일이야. 내가 말한다. 수요일 저녁. 또 다른 사진. 밤 11시에 장태진의 사무실 건물에 들어가는 유나. 타임스탬프가 선명하게 보인다. 새벽 2시에 그녀가 떠나는 또 다른 사진. 그녀는 파트너 자리를 확보하기 위해 MBK 파트너스의 상사인 장태진 대표와 자고 있었어. 장태진의 목소리는 차갑다. 문자들을 보여줘. 나는 강지혜가 유나의 보안이 허술한 계정에서 뽑아낸 메시지들의 스크린샷을 저장해둔 내 휴대폰을 꺼낸다. 이건 유나와 장 대표님 사이의 문자예요. 내가 화면에서 읽으며 말한다. 권현주는 조종하기 너무 쉬워요. 자기가 선택받았다고 생각하죠. 나는 잠시 멈추고 현준을 본다. 마치 제가 창립 파트너 대신 중간급 애널리셔트를 선택할 것처럼요. 현준은 목이 매는 소리를 낸다. 장수연이 처음으로 말한다.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 같다. 계속 읽어요. 나는 다음 메시지로 넘긴다. 현준이가 계속 자기 아내한테 우리에 대해 언제 말할 거냐고 물어봐요. 점점 짜증나요. 그가 인내심을 가져야 하는데 점점 집착이 심해져요. 그건 아니야. 유나가 말을 시작하지만 장태진이 그녀를 가로막는다. 닥쳐. 그냥 닥쳐. 나는 계속 읽는다. 수연 씨가 대표님 신용카드를 확인하기 시작한 이후로 그의 아파트를 편리한 만남의 장소로 사용하고 있어요. 현준이는 제 옷에 묻은 대표님 향수 냄새를 맡을 만큼 눈치가 없거든요. 그 말들이 허공에 떠돈다. 이건 특히 걸작이야. 내가 스크롤하며 말한다. 어젯밤에 현준이가 자기를 내 소울메이트라고 불렀어요. 얼굴에 대고 웃지 않으려고 전화 받는 척 해야 했어요. 현준은 유나를 쳐다보고 그의 눈 뒤에서 무언가 부서지고 있다. 그들이 가졌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깨달음. 더 있어? 내가 계속한다. 현준이는 계속 우리 미래에 대해 이야기해요. 아름이랑 이혼한 후에 어떻게 공개할 건지에 대해서요. 마치 내가 진정한 사랑을 아직도 믿는 절박한 애널리스트를 위해 내 경력을 내던질 것처럼요. 방은 내 목소리를 제외하고는 완전히 조용해졌다. 그는 내 수준 이하였어. 항상 그랬지. 하지만 그는 유용했어. 그의 아파트, 그의 헌신, 내가 하는 말은 뭐든지 믿으려는 그의 의지. 내가 더 이상 필요 없어질 때까지 그를 곁에 둘 거야. 현준의 얼굴이 일그러진다. 내가 그를 보며 느끼는 것은 만족감이 아니다. 더 차가운 무언가다. 그는 나를 단순하다고 불렀다. 그는 나를 모욕할 계획이었다. 이제 그는 그것이 어떤 기분인지 이해한다. 알고 있었어? 내가 그를 똑바로 보며 말한다. 유나가 몇 달 동안 당신을 절박하다고 불러왔다는 거. 그녀는 당신과 함께할 계획이 전혀 없었다는 거. 그녀는 파트너가 되면 항상 장 대표님을 선택할 거였다는 거. 현주는 입을 열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는다. 유나는 이 모든 것을 겪는 동안 얼어붙어 앉아 있었지만 마침내 그녀 안에 무언가가 끊어진다. 그녀는 갑자기 일어서고 그녀의 의자가 바닥에 거칠게 긁히는 소리가 난다. 너희들 모두 내 발밑이야. 그 말들은 으르렁거림으로 나오고 갑자기 세련된 기업 변호사는 사라졌다. 남은 것은 날 것이고 추하다. 권현준, 넌 한심해. 그녀가 뱉어낸다. 사랑에 빠진 10대처럼 우리 둘의 환상에 매달렸지. 넌 항상 그냥 디딤돌이었어. 장 대표가 가장 노릇하느라 바쁠 때의 따뜻한 몸뚱이. 현주는 마치 그녀가 물리적으로 그를 때린 것처럼 움찔한다. 유나는 그녀의 독서를 장태진에게 돌린다. 그리고 당신은 내가 당신을 위해 내 경력을 희생할 거라고 생각했어? 당신은 새아이의 아빠인 유부남이야. 당신은 절대 수연 씨를 떠나지 않을 거였고 우리 둘 다 그걸 알고 있었어. 당신은 그냥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또 다른 방법일 뿐이었어. 그게 뭐였는데?
장태진의 목소리는 위험할 정도로 조용하다. 파트너 자리지. 당연히. 유나의 웃음은 날카롭고 쓰다. 내가 당신이 매력적이라서, 당신을 신경 써서 당신과 잤다고 생각해? 젠장, 너희들은 모두 너무 예측 가능해. 자신의 지위가 자신들을 거부할 수 없게 만든다고 생각하는 권력 있는 남자들. 장수연이 천천히 일어선다. 오늘 밤 이후로 넌 커리어가 없을 거야. 내가 MBK 파트너스의 모든 파트너에게 전화할 거거든. 넌 서울의 모든 주요 로펌에서 블랙리스트에 오를 거야. 내가 당신을 두려워할 것 같아? 유나가 그녀에게 덤벼들지만 이제 그녀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스며들고 있다. 나는 내 발로 설 거야. 항상 그랬어. 이번엔 아니야. 장태진이 말한다. 내가 이미 모든 것을 기록해놨어. 네가 회사 계정으로 보낸 이메일들, 네가 퇴근 시간 후에 내 사무실에 있었던 보안 영상, 회사의 도덕 조항은 직업적 청렴성을 해치는 관계에 대해 매우 명확해. 유나의 가면은 이제 완전히 산산조각 났다. 너희들은 그냥 질투하는 거야. 내가 더 똑똑하고 더 야심 있고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일을 할 의지가 더 강해서 질투하는 거야. 현준, 넌 약해서 조종하기 쉬웠어. 장 대표, 당신은 오만해서 쉬웠지. 그리고 아름이, 그녀가 순수한 경멸로 나를 향해 돌아선다. 넌 단순해서 쉬웠어. 거기 있다. 다시 그 단어. 내가 그랬을까? 내가 조용히 묻는다. 왜냐하면 내가 보기엔 그 단순한 아내가 이 모든 저녁을 기획했거든. 내가 모든 것을 기록했고, 조사원을 고용했고, 당신의 다른 희생자를 찾아내 그가 나를 돕도록 설득했어. 나는 이 저녁 식사를 분단위까지 계획했어. 그게 단순해 보여. 유나? 그녀는 대답이 없다. 나는 크리스마스 트리로 걸어가 오늘 아침에 거기에 숨겨두었던 장식 상자를 꺼낸다. 안에는 지난주에 김승희 변호사가 나를 위해 준비한 서류들이 들어있다. 현준 씨, 내가 식탁으로 돌아오며 말한다. 4년 전에 내가 서명했던 그 혼전 계약서 기억나? 그의 눈은 핏발이 섰지만 주에 깊게 나에게 초점이 맞춰진다. 내가 5년 이내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 거의 아무것도 받지 못하게 되는 그거. 당신 변호사가 나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특별히 설계한 그거. 나는 상자를 열고 서류를 꺼낸다. 거기엔 유책 사유 조항이 있어. 17페이지. 내가 당신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전체 혼전 계약서는 무효가 돼. 나는 그의 앞에 서류를 놓는다. 이건 이혼 서류야. 내 변호사가 월요일 아침 9시에 접수할 거야. 그리고 내가 수집한 증거들 덕분에 수개월간의 문자 메시지, 수십 장의 사진, 호텔 영수증, 금융기록, 그리고 전직 경찰 형사의 증언 덕분에 혼전 계약서는 더 이상 당신을 보호해주지 않아. 현주는 마치 외국어로 쓰인 것처럼 서류를 쳐다본다. 나는 모든 것의 절반을 갖게 될 거야. 내가 계속한다. 내 유산으로 구입한 이 아파트, 당신의 퇴직연금, 당신의 투자 포트폴리오, 당신의 저축, 그 모든 것이 대한민국 법에 따라 분할될 거야. 나는 강지혜가 카메라를 들고 모든 것을 기록하며 서 있던 문간을 가리킨다. 강지혜 씨, 전직 형사이자 현직 민간조사원이야. 그녀는 오늘 밤 모든 것을 목격했고 모든 것을 촬영했어. 전부 증거야. 현주는 나를 쳐다보고 나는 그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정말로 이해하는 순간을 본다. 네가 계획했구나. 그가 천천히 말한다. 이 모든 것을 네가 그들을 초대했어. 네가 우리를 폭로했어. 넌 이 모든 시간 동안 나를 속이고 있었던 거야. 당신이 나더러 얌전히 굴라고 했잖아. 내가 부드럽게 말한다. 그래서 그랬어. 나는 완벽하게 행동했지. 나는 미소 짓고 요리하고 당신의 업무 저녁 식사를 주최하고 순종적인 아내 역할을 하면서 당신이 나에게 한 모든 거짓말을 기록했어. 나는 그와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몸을 숙인다. 당신은 나를 단순하고 다루기 쉽고 통제하기 쉽다고 불렀어. 당신은 내 집에서 당신의 정부에게 저녁 식사를 차리게 함으로써 나를 모욕할 계획이었지. 당신은 내가 이혼 소송을 제기해서 당신이 피해자 행세를 하고 모든 것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랐어. 내 목소리는 흔들림 없고 차갑다. 그래, 현준아. 내가 이걸 계획했어. 모든 세부사항 하나하나까지. 왜냐하면 당신이 나를 과소평가했거든. 그리고 그게 당신의 가장 큰 실수였어. 현주는 이혼 서류를 손에 쥔 채 식탁에 움직이지 않고 앉아있다. 그의 눈은 초점이 없고 허공을 응시하고 있다. 잠시 동안 아무도 움직이지 않고 아무도 말하지 않는다. 그때 유나가 무너진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옷장에서 코트를 움켜쥐고
입을 생각도 하지 않은 채 가슴에 꼭 껴안고 문으로 달려간다. 그녀의 비싼 힐이 마룻바닥에 미친 듯이 부딪히며 아파트를 통해 날카롭고 공황에 빠진 소리가 울려 퍼진다. 문이 그녀 뒤로 쾅 닫히고 우리는 그녀가 엘리베이터를 향해 복도를 비틀거리며 내려가는 소리를 듣는다. 장태진은 천천히 일어선다. 그의 움직임은 통제되어 있지만 그의 얼굴은 돌로 조각되어 있다. 수연아, 그가 조용히 말한다. 우리 가야겠어. 하지만 장수연은 즉시 움직이지 않는다. 그녀는 일어나서 나에게로 걸어온다. 방금 일어난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자세는 완벽하다. 가까이서 보니 나는 그녀의 눈가의 잔주름과 턱의 긴장감을 볼 수 있다. 이 여자는 고통을 겪었지만 사람들 앞에서는 무너지기를 거부하는 여자다. 고마워요. 그녀가 나만 들릴 만큼 낮은 목소리로 말한다. 진실을 알려줘서, 제가 필요했던 증거를 줘서 고마워요. 이렇게 알게 되셔서 유감이에요. 내가 말한다. 그녀는 살짝 고개를 젓는다. 아니에요. 당신이 이렇게 하지 않았다면 저는 아마 영원히 몰랐을 거예요. 우리에겐 새 아이가 있어요. 제 가정을 파괴하려 했던 여자가 어떤 종류의 여자인지 이해해야 했어요. 그녀는 잠시 멈춘다. 그리고 제가 결혼한 남자가 어떤 종류의 남자인지도요. 그녀는 장태진을 돌아보고 그녀의 얼굴에 차가운 무언가가 스쳐 지나간다. 당신은 보기보다 강해요. 그녀가 나에게 말한다. 그걸 잊지 말아요. 그러고 나서 그녀는 문으로 걸어가고 장태진이 뒤따른다. 그들이 떠날 때 나는 복도에서 장수연의 목소리를 듣는다. 날카롭고 베는 듯한. 감히 이걸 해명하려고 하지 마. 장태진의 대답은 너무 조용해서 알아들을 수 없지만 장수연의 목소리는 그렇지 않다. 결혼 23년 만에 당신이 하는 짓이 이거야. 집에 가서 내 변호사 입회하에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할 거야. 엘리베이터가 딩하고 울린다. 그들의 목소리가 사라진다. 다은이는 아직도 식탁 옆에 서 있다. 휴대폰을 손에 든 채. 녹화는 마침내 멈췄다. 그녀는 현준을 보고 나를 본다. 머물러야 할지, 우리에게 사적인 공간을 줘야 할지 분명히 불확실하다. 다은아, 내가 조용히 말한다. 잠깐만, 우리 둘만 있을 수 있을까?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고 거실로 이동한다. 우리에게 공간을 줄 만큼 충분히 멀리, 하지만 필요하다면 개입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가까이. 현준이 마침내 나를 쳐다본다. 그의 눈은 빨갛고 그는 1시간 전보다 몇 년은 더 늙어 보인다. 나는 어디로 가야 해? 그가 묻고 그의 목소리가 그 말에서 갈라진다. 아르마, 나는 어디로 가야 해? 그는 길 잃고 무력한 아이처럼 들린다. 내 안의 일부, 내가 자랑스럽지 않은 작은 일부가 그를 위로하고 싶어 한다. 4년간의 조건화는 하룻밤에 사라지지 않는다. 4년 동안 그의 필요를 우선시하고 그의 문제를 무마하고 그의 스트레스에 더하는 대신 해결책이 되어 주었던 시간들. 하지만 나는 그 충동을 억누른다. 당신이 어디로 가든 상관없어. 내가 말한다. 이 아파트는 내 거야. 월요일까지 당신 물건 챙겨나가. 그 후에는 자물쇠 바꿀 거야. 아르마, 제발. 아니, 내 목소리는 단호하다. 당신이 선택했어. 당신은 나를 단순하다고 불렀고 유나에게 내가 다루기 쉽다고 말했어. 당신은 내 집에서 당신의 정부에게 저녁 식사를 차리게 함으로써 나를 모욕할 계획이었지. 나는 그런 뜻이. 당신이 무슨 뜻이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당신이 무엇을 했는지가 중요하지. 나는 숨을 고른다. 필수품 챙길 시간 이틀 줄게. 남겨두고 가는 건 뭐든지 기부하거나 버릴 거야. 그는 모든 움직임이 그에게 무언가를 희생시키는 것처럼 천천히 일어선다. 그는 몇 시간 전 이것이 즐거운 저녁 식사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을 때 의자에 걸쳐두었던 코트를 집어든다. 문에서 그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돌아본다. 미안해. 그가 속삭인다. 모든 것에 대해서. 이게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한다는 거 알지만 그래도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로는 충분하지 않아. 내가 말한다. 문이 그 뒤로 부드러운 딸깍 소리와 함께 닫힌다. 그 소리는 침묵 속에서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크게 느껴진다. 나는 그 닫힌 문을 응시하며 얼어붙어 서 있다. 아파트는 냉장고의 윙윙거리는 소리와 아래거리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교통소음을 제외하고는 완전히 조용하다. 다은이가 내 옆에 나타난다. 언니? 그리고 그때 내가 무너진다. 다리에 힘이 풀리고 나는 가장 가까운 의자에 주저앉는다. 울음은 내 안 깊은 곳, 몇 주 동안 내가 가둬두었던 곳에서 터져나온다. 가슴이 아프고 목이 타들어가는 듯한 추하고 숨막히는 온몸으로 우는 울음이다. 다은이는 내 옆에 무릎을 꿇고
나를 팔로 감싼다. 내가 있잖아 언니. 다 쏟아내. 나는 내가 가졌다고 생각했던 결혼을 위해 운다. 내가 현준이라고 생각했던 남자를 위해 운다. 내가 사랑이 그런 모습이라고 믿으며 나 자신을 더 작게 만들며 보낸 4년을 위해 운다. 내가 그를 만났을 때의 나, 자신감 있고 직업이 있고 독립적이었던 여자를 위해, 그리고 작고 순종적이고 보이지 않게 된 여자를 위해 운다. 강지혜는 우리에게 공간을 주며 조용히 아파트를 돌아다닌다. 나는 그녀가 장비를 챙기는 소리를 듣고 망가진 저녁 식탁 사진을 찍는 것을 본다. 내 법률 파일을 위한 증거. 그녀는 전문적이고 효율적이며 내가 관찰당한다는 느낌 없이 무너지도록 내버려둔다. 왜 이게 더 기분 좋게 느껴지지 않는 걸까? 내가 눈물 사이로 다은이에게 묻는다. 내가 이겼잖아. 그들을 폭로했고 모든 걸 지킬 거고. 그런데 왜 이렇게 느껴지는 걸까? 다은이는 우리가 어렸을 때 엄마가 그랬던 것처럼 내 머리카락을 얼굴에서 쓸어 넘겨준다. 언니가 그를 사랑했으니까. 언니가 결혼을 믿었으니까. 복수는 그 고통을 지우지 않아. 그저 언니가 반격할 만큼 강했다는 걸 증명할 뿐이야. 나는 강하다고 느껴지지 않아. 파괴된 것 같아. 둘 다일 수 있어. 둘 다일 수 있다고. 그녀는 나를 더 꽉 안아준다. 언니는 방금 언니의 모든 삶을 불태웠어. 아르마. 잃어버린 것을 애도하는 건 괜찮아. 비록 그것을 잃는 것이 필요했더라도. 강지혜가 조용히 다가온다.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내일 오후까지 변호사님께 전체 보고서를 보내드릴게요. 뭐 필요한 거 있으시면 뭐든지요. 전화 주세요. 밤이든 낮이든. 나는 그녀에게 고맙다고 고개를 끄덕인다. 그녀는 내 어깨를 한번 쥐어주고 떠난다. 다은이는 거의 자정까지 나와 함께 있어준다. 그녀는 내가 식탁을 치우는 것을 도와준다. 손대지 않은 음식을 쓰레기통에 긁어 모으고 내가 아마 다시는 쓰지 않을 결혼 예물 식기를 식기세척기에 넣는다. 그녀는 리넨 옷장에서 식탁볼을 찾아 하얀 천 위에 와인 얼룩을 덮는다. 이건 나중에 처리하자. 그녀가 말한다. 우리 집에 와서 자. 다은이가 제안한다. 오늘 밤 혼자 있으면 안 돼. 하지만 나는 고개를 젓는다. 나 여기 있어야 해. 나는 모르겠어.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 정말 괜찮겠어? 그녀는 문에서 나를 꽉 안아준다.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전화해. 진심이야. 새벽이시라도 상관없어. 다시 올게. 알아. 고마워. 그녀가 떠난 후 나는 갑자기 거대하고 텅 비게 느껴지는 아파트에 서 있다. 나는 천천히 방들을 둘러보며 이제는 다르게 본다. 현준이 거의 인정하지 않았던 식사를 몇 시간 동안 요리했던 주방. 우리가 그의 동료들을 초대하고 내가 우아한 안주인 역할을 했던 것일. 우리가 침대를 공유했지만 다른 어떤 것도 공유하지 않게 된 침실. 현준의 존재는 어디에나 있다. 옷장 안에 그의 옷들. 비싼 정장, 캐시미어 스웨터.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다. 욕실에 그의 세면도구들, 카운터에 그의 쪽에서 키 순서대로 줄지어 있다. 게스트룸이었지만 그의 사무실이 된 곳에 책상 위에 그의 노트북. 나는 그의 물건들을 모으기 시작한다. 조심스럽게 싸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옷걸이에서 옷을 꺼내 문 옆에 쌓아둔다. 나는 그것들이 사라지기를 원한다. 내 공간에서 그의 모든 흔적이 제거되기를 원한다. 하지만 어떤 것들은 그렇게 쉽게 제거할 수 없다. 벽에 걸린 사진들. 우리의 결혼식 날, 우리 둘 다 영원을 믿는 것처럼 웃고 있다. 결혼 첫 해에 떠났던 주말 여행. 그의 회사 송년회에서 그의 팔이 나를 감싸고 있다. 우리 둘 다 차려입고 완벽한 커플처럼 보인다. 그것 중 어느 것이 진짜였을까? 아니면 나는 그때도 그의 삶에서 역할을 연기하고 있었을까? 나는 결혼식 사진을 내려 사이드보드 위에 뒤집어 놓는다. 지금은 그것을 볼 수 없다. 우리가 함께 산 소파는 아직 여기에 있다. 우리는 가죽과 패브릭에 대해 유쾌하게 논쟁하며 가구점을 돌아다니는데 꼬박 토요일을 보냈고, 결국 우리 둘 다 사랑하지는 않지만 둘 다 참을 수 있는 이 회색 천소파로 타협했다. 그것이 우리 결혼이 된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내가 원하는 것을 포기하고 그가 참을 수 있는 것을 받아들인 타협들. 나는 와인 한 잔을 따른다. 아이러니하게도 유나가 가져온 비싼 병이다. 그리고 한남동이 내려다 보이는 바닥부터 천장까지 이어진 창가에 선다. 도시는 내 아래에 반짝이며 무관심하게 펼쳐져 있다. 저기 어딘가에서 현주는 오늘 밤 어디서 잘지 알아보고 있을 것이다. 유나는 아마 이미 상황을 통제하려 애쓰고 있을 것이다. 친구들에게 전화하고 자신을 희생자로 만들기 위해 이야기를 꾸며내고 있을 것이다. 장태진과 장수연은 그들의 결혼을 끝낼 수도
아니면 어떻게든 구할 수도 있는 대화를 나누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여기, 마침내 내 것이 된 이 아파트에 있다. 승리에도 불구하고 텅 빈 기분이다. 나는 이겼다. 나는 이 복수에서 원했던 모든 것을 얻었다. 현주는 폭로되고 모욕당하고 모든 것을 잃고 있다. 유나의 경력은 파괴되었다. 나는 아파트, 자산의 절반, 내 존엄성을 지켰다. 그런데 왜 나도 무언가를 잃은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걸까? 나는 잠들지 않는다. 잠들 수 없다. 우리가 함께 산 그 회색 소파에 앉아 하늘이 검은색에서 남색으로 그리고 옅은 분홍색으로 서서히 변하는 것을 지켜본다. 내 휴대폰은 커피 테이블 위에 있고 나는 그것이 주기적으로 알림으로 빛나는 것을 본다. 다은이로부터 온 문자. 언니 생각하고 있어. 필요하면 전화해. 강지혜로부터 온 예비 메모가 담긴 이메일. 아직 듣지 않은 내 변호사로부터 온 음성 메일. 오전 7시 전화가 울린다. 나는 화면을 보지 않고 받는다. 아름씨, 김승희 변호사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활기차고 전문적이며 에너지가 넘친다. 그녀가 일요일 아침에 전화하는 이유는 이 사건이 그녀의 이번 달 하이라이트가 되었기 때문이다. 강지혜 씨가 어젯밤 영상을 보내줬어요. 정말 완벽해요. 명확하고 기록되었고 여러 증인이 있어요. 현준 씨는 이 싸움을 하지 않을 거예요. 할 수가 없죠. 증거가 압도적이에요. 좋아요. 내가 말한다. 내 목소리는 내 귀에도 평탄하게 들린다. 서류는 월요일 아침 9시 정각에 접수될 겁니다. 당신은 아파트의 임시 단독 점유권을 갖게 될 거고 현준 씨는 그의 사무실에서 송달받게 될 거예요. 더 많은 증인, 공개적인 모욕, 정확히 당신이 원했던 거죠. 상황과 우리 증거의 강력함을 고려할 때 이혼은 3개월 이내에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3개월, 90일 후면 이 결혼은 법적으로 끝난다. 당신은 아파트의 완전한 소유권을 유지하게 될 겁니다. 김 변호사가 분명히 메모를 읽으며 계속한다. 그의 퇴직연금과 투자 계좌를 포함한 모든 부부, 공동재산의 절반, 그리고 불륜의 타임라인, 특히 유산 시도 중에 발생한 부정행위를 근거로 우리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상당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겁니다. 그녀는 흥분해 있다. 이것은 그녀에게 승리이고 그녀가 다른 의뢰인들에게 이야기할 사례 연구다. 하지만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1년 전에 나 행복하고 믿음이 많고 사랑하는 남자와 미래를 계획하던 여자뿐이다. 그 여자는 사라졌고 그녀를 죽인 것은 바로 나다.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내가 간신히 말한다. 푹 쉬세요. 그녀가 말한다. 월요일에 우리는 다음 단계를 시작합니다. 전화를 끊은 후 나는 손에 휴대폰을 든 채 그것을 응시하며 앉아 있다. 다음은 강지혜가 전화한다. 그녀의 목소리는 김 변호사보다 부드럽고 더 걱정스럽다. 어떻게 지내고 있어요? 모르겠어요. 내가 인정한다. 그럴 만도 해요. 당신은 방금 내가 15년 동안 이 일을 하면서 본 가장 극적인 대결 중 하나를 연출했어요. 두 건의 불륜을 폭로하고 조종자의 경력을 파괴하고 하룻밤 사이에 이혼 소송을 제기했죠. 망가진 기분이 드는 건 당연해요. 나는 다를 거라고 생각했어요. 더 강하고 더 확신에 찰 거라고. 복수는 복잡해요. 강지혜가 말한다. 주인공이 승리감에 차서 걸어나가는 영화 같지 않아요. 당신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당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얻기 위해 해야 할 일을 한 거예요. 하지만 그게 상처가 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에요. 나는 눈을 감는다. 내가 옳은 일을 한 걸까요? 네. 강지혜가 망설임 없이 말한다. 다른 대안이 뭐였는데요? 그가 자신의 조건대로 당신과 이혼하고 모든 것을 가져가고 당신에게 아무것도 남기지 않게 놔두는 거요? 그가 당신을 단순하다고 부르고 당신이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대하는 것을 그냥 넘어가게요? 그녀가 옳다. 나는 그녀가 옳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그것을 아는 것이 공허함을 사라지게 하지는 않는다. 하루하루를 견뎌내요. 강지혜가 말한다. 오늘은 쉬어요. 월요일에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그냥 숨을 쉬어요. 전화를 끊은 후 나는 마침내 소파에 눕는다. 아파트는 밖에서 깨어나는 도시의 희미한 소리를 제외하고는 조용하다. 나는 눈을 감고 현준의 목소리가 유나의 목소리와 섞이는 불안한 반수면 상태에 빠져든다. 내가 한 일을 깨달았을 때 그의 얼굴 표정을 보고 동시에 강력하고 무력한 기분을 느낀다. 나는 살아남았다. 나는 반격했다. 나는 이겼다. 하지만 나는 이긴 후에 무엇이 오는지 아직 모른다. 월요일이 온다. 나는 억지로 소파에서 일어나 샤워하고
깨끗한 옷을 입는다. 눈은 울어서 부어있고 잠을 못 잤기 때문에 잠을 못 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나는 간신히 몸단장을 한다. 오전 9시 김승희 변호사가 전화해서 서류가 접수되었음을 확인한다. 현주는 20분 전에 그의 동료들 앞에서 사무실에서 송달받았다. 내가 원했던 공개적인 모욕. 그는 어떻게 반응했나요? 내가 묻는다. 왜 신경 쓰는지 모르겠다. 송달 집행관에 따르면 그는 창백해져서 즉시 떠났다고 합니다.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요. 나는 그녀에게 고맙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는다. 그 후의 날들은 흐릿하게 섞인다. 현주는 화요일에 이삿짐 센터와 함께 와서 내가 침실에 머무는 동안 그의 물건들을 싼다. 나는 그를 보고 싶지 않다. 그가 내놓을지 모를 변명이나 사과를 듣고 싶지 않다. 다은이가 그날 나와 함께 있어주며 우리 사이의 물리적인 장벽이 되어준다. 수요일까지 그의 물건 대부분이 사라진다. 아파트는 동굴처럼 느껴지고 텅 비었지만 어쩐지 더 가벼워졌다. 이혼 절차는 빠르게 진행된다. 강지혜가 수집한 증거와 크리스마스 저녁 식사 영상으로 현준의 변호사는 그에게 싸우지 말라고 조언한다. 혼전 계약서는 무효이고 부정행위는 어떤 논쟁에 여지없이 기록되었다. 1월 말까지 우리는 단지 세부 사항을 협상하고 있을 뿐이다. 자산 분할, 합의 조건. 현주는 김 변호사가 요구하는 모든 것에 동의한다. 나는 그가 단지 이 모든 것을 끝내고 싶어 한다고 생각한다. 그의 명성의 잔해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사라져 재건하고 싶어 한다. 2월, 나는 지인들을 통해 한유나가 서울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는다. MBK 파트너스는 크리스마스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그녀를 해고했고 다른 어떤 주요 로펌도 그녀를 받아주지 않았다. 법조계는 좁고 소문은 빨리 퍼진다. 장수현은 3월 초에 장태진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한다. 나는 공공기록에서 그 소송을 본다. 그녀는 아이들의 완전한 양육권과 자산의 대부분을 요구하고 있다. 나는 그녀가 요구하는 모든 것을 얻기를 바란다. 내 자신의 이혼은 3월 12일에 마무리된다. 다른 날과 다를 바 없는 화요일이지만 내 결혼의 법적인 종말을 고하는 날이다. 나는 이제 아파트 전체를 소유한다. 현주는 그의 차, 그의 퇴직연금의 절반을 뺀 나머지.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은 것의 약 30%를 가지고 떠났다. 나는 나머지 모든 것을 얻었다. 그리고 천천히, 너무나 천천히, 거의 알아채지 못할 정도로 나는 재건을 시작한다. 내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인테리어를 바꾸는 것이다. 현준이 고집했던 회색과 크림색 배색, 내 취향 대신 그의 미학에 맞는 가구. 그가 감동을 받아서가 아니라 투자 가치가 있기 때문에 선택했던 예술 작품들을 더 이상 쳐다볼 수 없다. 나는 거실을 깊고 따뜻한 파란색으로 칠한다. 나는 번트 오렌지와 금색의 쿠션을 산다. 나는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예술 작품을 건다. 지역 예술가들의 다채로운 추상화, 서울 동네 사진들, 나를 평온하게 만드는 그림. 그의 사무실은 내 작업실이 된다. 나는 현준이 그의 업무 공간으로 그 공간을 필요로 했을 때 몇 년 전에 그림을 포기했다. 하지만 이제 나는 캔버스와 유화를 사고 내가 겪었던 모든 것을 처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 추상화를 그리며 몇 시간을 보낸다. 침실은 완전히 변신한다. 삭막한 흰색 리넨과 미니멀리스트 장식은 사라졌다. 이제는 세이지 그린벽, 부드러운 질감, 모든 표면의 식물들, 쇼룸 대신 안식처다. 나는 머리를 더 짧게 자른다. 한남동을 통과하는 일은 아셔침 달리기를 시작했는데 관리하기가 더 쉽다. 나는 나 자신처럼 느껴지게 하는 옷을 산다. 편안한 청바지, 오버사이즈 스웨터, 현준이 결코 승인하지 않았을 것들. 거울에서 나를 돌아보는 여자는 1년 전의 여자와 거의 닮지 않았다. 그녀는 모든 달리기 덕분에 더 날씬해졌고 문자 그대로의 재건 덕분에 더 강해졌다. 그녀의 눈도 다르다. 더 날카롭고 더 기민하고 덜 믿지만 더 자신감이 있다. 그녀는 경계 없는 친절은 자기 파괴라는 것을 배웠다. 존중 없는 사랑은 단지 통제일 뿐이라는 것을 배웠다. 때로는 더 나은 것을 짓기 위해 모든 것을 불태워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 3월 말,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난다. 내가 몇 달 전에 강지혜를 찾았던 그 지원 커뮤니티를 통해 이메일을 받는다. 박진아라는 여성이 연락해왔다. 그녀는 글들 속에서 내 이야기를 찾았고 비슷한 일을 겪고 있다. 그녀의 남편은 그녀를 가스라이팅하고 얕보고 있으며 그녀는 방금 불륜의 증거를 찾았다. 당신이 한 일을 읽었어요. 그녀가 쓴다. 어떻게 증거를 모으고 반격했는지요. 제가 똑같이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 위해 연락하고 싶었어요. 나는 즉시 답장한다. 우리는 통화를 예약한다. 진아 씨는 34세, 결혼 7년 차, 아이는 없다. 그녀의 남편은 그들의 재정을 통제하고 그녀가 하는 모든 것을 비판하며 그녀를 친구와 가족으로부터 서서히 고립시켰다. 그 패턴은 너무나 익숙해서 가슴이 아프다. 우리는 3시간 동안 이야기한다. 나는 그녀에게 강지혜에 대해, 김승희 변호사에 대해, 어떤 행동을 취하기 전에 모든 것을 기록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말해준다. 나는 내가 취했던 단계들, 내가 거의 저지를 뻔했던 실수들, 내가 더 일찍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들에 대해 그녀에게 설명해준다. 통화가 끝날 무렵 그녀는 울고 있지만 그것은 절망의 눈물이 아니다. 그것은 마침내 탈출이 가능하다고 믿는 사람의 눈물이다. 고마워요. 그녀가 말한다. 저는 갇혔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미쳤다고 생각했어요. 당신은 미치지 않았어요. 내가 그녀에게 말한다. 그리고 당신은 갇히지 않았어요. 당신은 이걸 이겨낼 거예요. 그녀는 4월에 이혼 소송을 제기한다. 그 후 더 많은 여성들이 연락해온다. 5월에 3명, 6월에 7명.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소문이 퍼지고 있다. 어려운 결혼 생활에서 탈출하는 사람들을 돕고 그들을 자원과 연결해주고 직접 그 일을 겪은 여자가 서울에 있다는 소문. 나는 공식적인 상담을 시작한다. 치료가 아니다. 나는 그럴 자격이 없다. 하지만 전략적 계획, 학대를 기록하는 방법, 좋은 조사원을 찾는 방법, 혼전 계약서와 당신의 권리를 이해하는 방법, 법정에서 효력을 발휘할 사건을 만드는 방법. 나는 차등 요금을 받는다. 어떤 여성들은 시장 요금을 감당할 수 있다. 다른 여성들은 거의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다. 나는 그들 모두를 돕는다. 6월 중순, 나는 내가 우연히 사업을 구축했다는 것을 깨닫는다. 현준이 항상 경박하다고 일축했던 이벤트 기획이 아니라 더 의미 있는 것, 여성들이 자신의 삶을 되찾는 것을 돕는 무언가. 어느 날 아침, 나는 평소처럼 달리기를 하고 있을 때 모르는 번호로부터 문자가 온다. 안녕하세요, 아름씨. 저를 모르시겠지만 지원 커뮤니티를 통해 당신의 이름을 찾았어요. 저도 비슷한 일을 겪고 있어요. 남편이 몇 년 동안 저를 얕봤고 방금 불륜의 증거를 찾았어요. 당신의 이야기를 읽었어요. 저에게 용기를 줬어요. 고맙습니다. 나는 달리기를 멈추고 조깅하는 사람들이 내 주위를 흘러가는 동안 길 한가운데에 서 있다. 내 이야기가 거기에 있고 공유되고 있으며 내가 결코 만나지 못할 여성들을 돕고 있다. 나는 답장한다. 당신은 당신이 아는 것보다 강해요.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하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그녀의 답장은 즉각적이다. 통화할 수 있을까요? 떠나기가 두려워요. 나는 벤치를 찾아 그녀에게 전화한다. 그녀의 이름은 미셸이다. 그녀는 32세, 결혼 6년 차다. 그녀의 남편은 그녀를 때리지 않는다. 그녀는 마치 그것이 중요한 것처럼, 마치 정서적 학대가 신체적 학대보다 덜 유효한 것처럼 그것을 명확히 하려고 조심한다. 하지만 그는 모든 것을 통제한다. 돈, 그녀의 스케줄, 그녀의 우정, 그녀의 자존감. 제가 너무 예민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녀가 말한다. 그가 항상 저에게 그렇게 말해요. 제가 너무 감정적이고, 너무 드라마틱하고, 없는 문제를 만든다고요. 당신은 너무 예민하지 않아요. 내가 그녀에게 말한다. 그게 그가 당신이 믿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신을 의심하는 사람을 통제하는 것이 더 쉽거든요. 우리는 1시간 넘게 이야기한다. 끝날 무렵 그녀는 계획을 세운다. 모든 것을 기록하고 비밀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감시를 위해 강지혜에게 연락하고 법적 선택에 대해 김 변호사에게 전화한다. 당신이 저에게 희망을 줬어요. 그녀가 전화를 끊기 전에 말한다. 저는 선택지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이제 앞으로 나아갈 길이 보여요. 통화 후 나는 그 벤치에 앉아 도시가 내 주위를 움직이는 것을 본다. 달리는 사람들, 개를 산책시키는 사람들, 유모차를 끄는 가족들. 그리고 나는 우리가 만들고 있는 네트워크에 대해 생각한다. 여성들이 여성을 돕고 정보를 공유하고 침묵하기를 거부하는 것. 현주는 나를 무해하다고 불렀다. 단순하고 다루기 쉽다고. 그는 그 모든 것에 대해 틀렸다. 그 통화 후 토요일 아침 나는 다르게 느낀다. 정확히 행복하지는 않다. 치유는 그런 식으로 작동하지 않는다. 하지만 더 가볍고 더 확신에 차 있다. 나는 운동화를 신고 완벽한 6월의 날 속으로 나선다. 공원은 여름으로 살아있다. 호수 근처에 자리를 잡는 상인들, 들판에서 축구를 하는 아이들, 손을 잡고 걷는 커플들.
나는 평소처럼 5마일 약 8km을 달린다. 열심히 밀어붙이며 근육이 타는 것과 폐가 확장되는 것을 느낀다. 3마일쯤에서 나는 더 이상 어떤 것에서도 도망치고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다. 나는 무언가를 향해 달리고 있다. 내가 짓고 있는 삶을 향해, 내가 되어가고 있는 여자를 향해. 지금의 나는 자기 존중은 협상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한다. 얌전히 굴라는 말을 듣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그것은 통제다. 때로는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은 당신이 가진 모든 것으로 반격하는 것이라는 것을. 나는 여전히 나쁜 날들이 있다. 현준에게 4년을 낭비했다는 사실에 화가 나는 날들. 내가 가졌다고 생각했던 결혼을 애도하는 날들. 배신이 멀게 느껴지는 대신 신선하게 느껴지는 날들. 하지만 나는 또한 좋은 날들도 있다. 의뢰인이 내가 그녀의 삶을 구했다고 말하는 날들. 내 작업실에서 아름다운 무언가를 그리는 날들. 내 아파트를 둘러보고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진정으로 집에 있는 것처럼 느끼는 날들. 휴대폰이 다은이로부터 온 문자로 진동한다. 이번 주말 브런치 어때? 샴페인 가져와. 언니가 멋쟁이 된 지 6개월 축하하자. 나는 미소 짓는다. 내가 결혼 생활 내내 지었던 작고 달래는 미소가 아니라 진정하고 격렬한 무언가. 당연하지. 내가 답장한다. 비싼 걸로 가져갈게. 역시 내 동생. 자랑스러워 언니. 나는 달리기를 마치고 내 건물이 보이자 걸음으로 속도를 늦춘다. 내 건물, 내 아파트. 내가 싸워서 얻어낸 나의 안식처. 나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며 다리에 타는 듯한 느낌을 느낀다. 살아있음을 느낀다. 아파트는 내가 달리기 전에 내리도록 설정해둔 커피 냄새가 난다.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파란 벽, 다채로운 예술작품, 내가 여기저기 흩어놓은 식물들을 비춘다. 공간은 현준의 것이 아니고 우리의 것도 아니고 나의 것이다. 나는 커피를 따르고 그 바닥부터 천장까지 이어진 창가에 서서 아래 공원을 내려다본다. 한때 감옥처럼 느껴졌던 전망이 이제는 가능성처럼 느껴진다. 나는 권현준의 아내 이아름이었다. 얌전히 굴라는 말을 들었고 단순하고 다루기 쉽다고 불렸으며 결혼이 끝난 후 조용히 사라져야 했던 여자. 대신 나는 다른 무언가, 더 강하고 부서지지 않는 무언가가 되었다. 나는 수능 대신 반란을, 침묵 대신 정의를, 그의 편안함 대신 나 자신의 자유를 선택했다. 그리고 이제 나는 그냥 아름이다. 내 결혼이나 이혼, 심지어 내 복수로도 정의되지 않는 그냥 나 자신. 5년 만에 처음으로 나는 다음에 올 것이 두렵지 않다. 나는 그것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다. 휴대폰이 다시 진동한다. 또 다른 여성이 연락해왔다. 길을 찾는데 도움이 필요한 또 다른 사람. 나는 미소 지으며 휴대폰을 집어든다. 이것이 지금의 나다. 이것이 내가 하는 일이다. 나는 여성들이 무해하기를 멈추도록 돕는다. 그리고 나는 내 인생에서 그 어떤 것보다 더 자랑스러웠던 적이 없다.